만약 이 능력 3개로 전승한다면 그리고 SSSSSSS급의 운명을 바꿀 천부적 재능을 주는데 평생 딱 한 번만 쓸 수 있고 운명 속의 글자 하나만 고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두가 저를 비웃을 때, 이 일회성 직업자라며 비웃을 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오직 저만이 알고 있었거든요. 제 성명사 특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글자 한 끗 차이가 천지 차이라는 것을요. 지금 전직 제작 위에서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습니다. 띵! SSS급 히든 직업 개명사 전직 성공.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일회성 특성만 각성하는 직업이죠. 띵! 운명 이벤트 발생. 디귿 일회성 특성 개명을 획득했습니다. 운명 이벤트 중 글자 하나를 수정 가능합니다. 이를 사용 후 특성은 소멸합니다. 운명을 수정하는 건 대단하긴 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한 번 쓰면 끝나는 특성인데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제가 완전히 포기하려던 찰나 갑자기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방금 특성이 각성했을 때 나타났던 상태참. 그의 알림이 바로 운명 이벤트 아닐까 생각이 들자 사람들의 비호수는 안중에도 없었죠. 떨리는 손을 내밀어 상태창의 운명 수정을 살짝 눌렀습니다. 숫자 1을 1등으로 수정 성공. 운명 이벤트가 변동되었습니다. 디귿 특성 성명을 획득했습니다. 이를 사용 후 소멸 조건 삭제. 순식간에 바뀐 상황에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죠. 횟수 제한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운명을 감지할 확률까지 생겼고 수정까지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거 완전 무적 아닌가? 권정의 사람들이 제가 미친 듯이 웃는 걸 보더니 하나둘 겁먹은 표정을 짓습니다. 천재에서 추락한 충격을 못 이겨서 미쳐버렸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때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커다란 그림자가 제 앞에 햇빛을 가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예전에 저를 도발했던 퀸카 류현이었습니다. 너 이대로 자포자기할 셈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안타까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녀를 봤죠. 바보 같은 표정 짓지 마. 넌 SSS급 직업이잖아. 그녀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특성이 일회성이라 해도 직업 보정만으로 날 압도하고도 남는데 왜 그렇게 자신을 버리는 거야?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입을 대려던 찰나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운명 대사건 발생. 류현이 킬러의 습격을 받습니다. 현장에서 직사. 남은 시간 3초. 상태참을 보고 저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즉시 긴장됐죠. 잠시 멍해진 사이 사건 뒤에 숫자 산이 어느새 2가 됐습니다. 2주근의 카운트다운은 운명을 수정할 생각조차 할 틈을 주지 않았죠. 숫자가 0이 되려는 순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글자를 고칠 시간이 없어. 일단 몸부터 움직이자. 저는 거칠게 손을 뻗어 눈앞의 류현을 사정없이 밀쳐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고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채 소리쳤죠. 여뻥, 미쳤어? 날이 끝나기도 전에 귀신 같은 검은 그림자가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서늘한 검체를 뿜는 단검 두 자루가 딱딱한 보도블록에 깊이 박혔습니다. 0.5초만 늦어서도 그녀의 배가 뚫렸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급변했고 잔상을 남기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구조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공격에 실패한 킬러는 화가 난 듯 급히 몸을 돌려 단검으로 제 심장을 노렸습니다. 운명 대사건 발생. 당신이 킬러를 방해했습니다. 킬러가 극도로 분노하여 당신에게 습격을 가합니다. 저는 속으로 욕을 내뱉었습니다. 생사가 걸린 긴박한 순간 머리를 미친 듯이 굴렸고 성명 능력을 가동해 수정했습니다.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내려왔고 단검을 꽉 쥐고 있던 킬러가 무언가에 홀린 듯 무기를 놓치더니 두 손을 곧게 뻗어 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띵! 운명 대사건 반동. 킬러가 분노하여 당신에게 가슴 습격을 가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장면 때문에 광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킬러 본인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무고한 듯 눈을 깜빡이며 수줍은 척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잘생긴 건 알지만 남자에겐 정말 관심 없거든요. 킬러는 화가 나 욕설을 퍼부었고 다시 공격하려던 순간 공중에서 제덕 교장이 도착했습니다. 운석처럼 킬러의 등 위로 내리꽂혔죠. 강력한 기운에 바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덕 교장은 킬러를 짓누른 채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직식에 암살자가 잠입하다니. 내 불찰이다. 여연아, 넌 나를 따라와라. 이 일은 반드시 해결해주마. 그럼 몇 범은요? 류여연은 아직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덕 교장이 저를 깊게 쳐다보더니 저 녀석은 괜찮아. 목표는 너였으니까. 나를 마친 그는 킬러를 짐짝처럼 들고 류여연과 함께 서둘러 떠났습니다. 소동이 가라앉고 전직식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막 떠나려는데 그의 거슬리는 조롱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누구야? 우리 잘난 역범 천재 아니셔? 용성 오씨 가문의 망나니 셋째 아들 오소양이 건들거리며 다가와 비꼬듯 웃었습니다. SSS급 히든 직업 개명사가 되셨다지? 정말 대단해. 평범한 나 같은 사람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겠는걸. 저는 대꾸할 가치도 못 느껴 그대로 광장 밖으로 향했습니다. 무시당한 오소양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내 말 안 들려? 내가 아직도 1등인 줄 알아? 꿈 깨시지. 경고하는데 앞으로 류여연 근처에 얼씬거리며 우리 가문이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 그의 무의미한 분노를 보며 저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성 밖으로 나가서 황야 지역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었죠. 띵! 운명 소사건 발생. 당신의 태도가 오소양을 폭로하게 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증오가 급증합니다. 앞에 나타난 성태천을 보고 저는 눈썹을 살짝 치켜올렸습니다. 눈동자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스쳤고 손가락을 튕겨 수정을 가동했습니다. 띵! 수정 성공. 성령 포인트 5점 획득. 1초 전까지 히스테릭하게 포효하던 오소양이 굳더니 이어서 찌익하는 근음과 함께 그가 입고 있던 비싼 명품 옷들이 순식간에 갈기갈기 찢겨 날아갔습니다. 소국 한 점 담지 않았죠. 그는 그렇게 알몸으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광장 한가운데서 대낮에 나체쇼를 하게 됐습니다. 운명 소사권, 당신의 태도가 오소양을 포기하게 함, 당신을 향한 증오가 급증합니다. 30분 후 초보 사냥터를 천천히 벗어났다. 동시에 장궁 한 자루가 손에 나타났다. 이 밝은 장궁은 학교에서 일괄 지급한 기본 무기다. 얼마 가지 않아 1레벨 유골토 한 마리가 나타났다. 망설임 없이 활시위를 당겼지만 조준점은 일부러 타깃을 비꼈다. 운명의 속삭임, 생명 포인트 5점과 만화 10점이 차감되며 운명의 궤적을 강제로 비트는 액티브 스킬이 즉시 발동되었다. 거센 바람이 일더니 빗나갈 운명이었던 화살이 공중에서 기괴한 곡선을 그리며 토끼의 머리를 정확히 건통했다. 띵! 운명적 사건 발생. 첫 처치를 축하합니다. 퍼스트 블러드 업적 획득. 보상으로 일반 상자 1개 지급. 나타난 상태천을 보며 나는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퀴즈를 불렀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 알림이 아니다. 내 스킬이 포착한 운명의 궤적이다. 시스템 보상까지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황본을 억누르고 단호하게 특성 스킬을 발동했다. 띵! 수정 성공. 생명 포인트 10점 획득. 운명적 사건 반동. 보상으로 플래티넘 상자 1개 지급. 일반 등급이 플래티넘으로 변한 걸 보며 나는 만족스럽게 눈썹을 치켜떴다. 쓰레기 100개보다 보물 하나가 낫지. 질은 언제나 양을 압도한다. 당장 상자를 열고 싶은 충동을 참고 몸을 돌려 초보 구역 밖에 고레벨 맵으로 향했다. 그 시각 용성의 어느 호과 빌라. 뭐라고? 역범이 파티도 없이 혼자 창랑의 숲으로 갔다고? 오소양은 부하의 보고를 듣고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폭소를 터뜨렸다. 거긴 5레벨 이상의 위험 지역이야.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했군. SSS급 직업이라는 이름만 믿고 천하무적이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심지어 일회용 쓰레기 직업 주제에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싸늘해지더니 부하에게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몰래 감시하다가 기회를 봐서 등이나 떠밀어줘. 지옥길 앞당도 가도록 말이야. 다시 창랑을 서 나는 거대한 나무 위에 매복해 아래쪽에 회색 창랑을 조준했다. 화살이 발사되려는 찰나 생명 상태 창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띵! 운명적 사건 발생. 창랑에게 공격을 시도합니다. 가벼운 찰과상을 입힙니다. 발동 규칙을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내 움직임은 추후의 망설임도 없었다. 생각만으로 상태창을 고정하고 운명을 수정하여 다시 썼다.
창랑에게 내외상을 입힙니다. 처절한 비명과 함께 평범한 나무 화살이 무시무시한 관통력을 뿜으며 순식간에 늑대의 몸을 꿰뚫었다. 창랑의 머리 위로 치명적인 데미지가 떴다. 야는 내심 감탄했다. 운명 수정의 부가 효과까지 붙다니 약해졌을 때 끝내야 한다. 곧바로 화살 두 발을 더 날렸다. 이번엔 스킬이 발동되지 않아. 그냥 운명의 속삭임을 사용했다. 두 발의 화살이 유부탄처럼 날아가 너덜너덜해진 상처에 박혔다. 치명적인 크리티컬이 터졌고 창랑은 울부짖으며 쓰러졌다. 하얀 빛이 되어 사라진 녀석. 5레벨 창랑 처치. 기본 경험치 80 획득. 레벨 차 보너스 40 획득. 축하합니다. 2레벨 달성. 자유 스택 30포인트 획득. 120 경험치 덕에 바로 레벨업했고 30점이라는 파격적인 스탯의 기분이 최고다. SSS급 직업은 역시 괴물 같네. 기분 좋게 플래티넘 상자를 꺼냈다. 빛이 번쩍이는 순간 상태창이 다시 요동쳤다. 띵! 운명적 사건 발생. 상자를 엽니다. 플래티넘 장비 마법의 활 획득.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대단한 생각이 스쳤다. 장비의 등급 명칭까지 바꾸면 어떻게 될까? 설마 시스템이 터지진 않겠지? 생명 특성을 풀가동하자. 머릿속에 기괴한 자본이 휘몰아쳐지만 순식간에 사라졌다. 띵! 수정 성공. 생명 포인트 20점 획득. 운명적 대사건 변동. 축하합니다. 레드 등급 마신의 활 획득. 눈부신 상태 쳐놓으며 나는 소리를 지를 뻔했다. 글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장비 등급이 2단계나 뛰어올랐다. 이거야말로 대박이구나. 공간이 진동하더니 보라색 고대 문양이 새겨진 검은 장궁이 천천히 손 안으로 떨어졌다. 심장을 압도하는 기운이 느껴졌다. 5가지의 사기적인 옵션을 훑어봤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모든 방어 무시, 최고 스탯 비례 200 고정 데미지, 실체 화살 소모 없음, 영구 괴속 밍, 영혼 결속, 경험치를 흡수해 스스로 진화까지 딱 하나 골치 아픈 것. 나신의 금지라는 검은 효과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는 점이다. 완전 움직이는 표적이네. 하지만 이건 레드 등급 신기다. 1레벨부터 성능이 미쳤다. 자유 스택 30점을 전부 올인하고 몸속에 소용돌이치는 힘을 느끼며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외곽에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창랑의 숲 깊숙한 곳으로 발을 들였다. 화면이 바뀌어 용성 성주부 내부 제덕 교장이 고개를 떨구고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중년 남성 옆에 서 있다. 성주님, 제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 전직식의 암살자가 침입하게 했습니다. 여연이가 위험할 뻔했습니다. 제 교장, 우린 생사를 함께한 사이잖아. 내가 자네를 못 믿겠나? 늑태 성주가 손을 내저으며 자네 잘못이 아니니 마음 쓰지 말게. 다 생각이 있으니. 갑자기 위병 한 명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성주님, 큰일입니다. 용성 주변 사냥터에서 몬스터들이 마무라되어 레벨이 최소 10레벨 이상 올랐습니다. 창랑의 숲 깊은 곳. 나는 조용히 나무 위에 서서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온몸이 하얀 거대 늑대를 노려봤다. 날카로운 화살이 허공을 갈랐고 거대 늑대의 다음 착지점으로 향했다. 고통스러운 울부짖음과 함께 10레벨 엘리트 몬스터가 나를 쏘아봤다. 녀석의 체력은 1500까지 치솟아 있었다. 하지만 힘이 아무리 세도 낫지 않으면 그만이다. 다시 활을 당기려는 찰나 문 앞에서 눈빛이 폭발했다. 100m 밖에 있던 은월 창랑이 순식간에 내 코앞까지 달려들었다. 띵! 운명적 사건 발생. 너무라 중인 은월 창랑이 공격해옵니다. 이알리는 항상 생사기로에서 뜨네. 늑대의 이빨이 목을 물어뜯으려 하자 머릿속을 풀가동해 순식간에 묘책을 떠올렸다. 수정 성공. 생명 포인트 10점 획득. 다음 순간 코앞에 거대한 입이 툭 닫히더니 4제곱미터 크기의 거대 괴수가 너무나 온순하게 바닥에 엎드렸다. 입에서 정교한 초승달을 뱉어냈다. 띠링. 운명 변동. 은월 창랑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전리품은 골드 등급 실버문 휘정, 돌진 면역과 높은 보호막 포함. 두 스킬 쿨타임은 각각 5분과 10분.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역시 개명급 신의 첨부다. 그냥 버그 수준이네. 내가 장비를 줍지 않는 한 저 늑대는 얌전히 엎드려 있겠지. 나는 거침없이 나무 위로 뛰어올라 활시위를 힘껏 당겼다. 몸에 머리에 은달아 두 발을 썼다. 10레벨 은월 창랑 처치, 경험치 500 획득, 마신의 활이 100을 가져감, 레벨 차이 보너스 250, 마신의 활이 100을 가져감, 축하합니다. 3레벨 달성, 끼링, 운명 이벤트 발생, 에벌렛 대왕의 물건을 훔쳐 표적이 됨, 또 시작인가. 나는 비웃으며
손가락으로 패거를 가볍게 눌렀다. 삐리, 수정 성공. 당신은 의벌늑대와의 사랑을 받습니다. 헤헤. 보스를 펫으로 얻을지도 모르겠네. 혼자 좋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느껴지는 은밀한 두 개의 시선. 멀지 않은 곳에 가죽 갑옷을 입은 마른 남자 둘이 나를 괴물 보듯 노려보고 있었다. 내가 정의의 몬스터에게 당할 때 나를 죽이려 했던 모양인데 10레벨 흉수가 눈앞에서 나에게 무릎 꿇는 걸 보더니 순식간에 처치당하는 것까지 봐버렸다. 지금 두 사람은 완전히 겁에 질렸다. 나는 눈빛을 번득였다. 분명 옷이 가문의 감시자들이다. 들켜서는 안 된다. 입을 막아야 해. 활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허공에서 난데없이 보랏빛 발톱 자국이 갈라져 나왔다. 퍽 소리와 함께 두 명의 머리 위로 네 자릿수의 공포스러운 데미지가 떴다. 그 자리에서 즉사, 섬뜩한 즉사 데미지를 보며 나는 동공이 확장됐다. 방금 전보다 2배는 더 큰 거대한 괴수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즉시 탐지술을 사용했다. 나무라든 응월청랑이 되살아난 것이다. 생명력 5000포인트, 힘 300포인트라는 수치. 한 대라도 맞았다간 그대로 고기 반죽이 될 게 뻔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패시브가 다시 발동했다. 1위 운명소 이벤트. 나무라든 응월청랑이 가만히 앉아있음. 1위 수정 성공. 생명 포인트 획득. 30포인트 운명소 이벤트. 나무라든 응월청랑이 가만히 죽어있음.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거대한 응월청랑이 몸을 떨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빛이 되어 허공으로 사라졌다. 아이템도 데미지도 없고 처치 정보조차 뜨지 않았다. 나는 어이가 없어졌다. 이건 25레벨 브론즈 조예인데 직접 잡았더라면 단숨에 10레벨까지 찍었을 거다. 이건 완전 손해네. 내가 자책하고 있을 때 치더 교장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다. 여범, 사냥터가 이상하다. 수많은 몬스터가 마구라되었다. 매우 위험하니 당장 용성으로 돌아와라. 가슴이 철렁했다. 방금 그 늑대가 왜 마무라됐는지 알 것 같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눈에 붉은 악광을 띤 채 건폭화하기 시작한 늑대 무리들.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 일반 정의 몬스터도 마무라되면 엄청난데 보스는 말할 것도 없지. 나는 미련 없이 사냥을 포기하고 용성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그 시각 용성 성벽 위 성주 육태와 교장 치더가 나란히 서 있었다. 뒤에는 각 전직한 신입생들이 가득했다. 손맞게 약했던 1레벨 토끼들이 지금은 덩치가 폭발적으로 커졌고 몸에는 보라색 문양이 가득했다. 레벨은 무려 11레벨까지 치솟았다. 심연의 핵은 찾았는가? 육태가 무겁게 물었다. 이제 은월창랑의 숨만 남았네. 핵은 분명 그곳에 있을 거야. 치더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사람들 사이에서 유효혁이 초조하게 먼 곳을 바라봤다. 엿범이 아직 안 돌아왔어. 그 아가씨는 엿범이 걱정되나 보군. 오소양이 다가와서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내 사람들이 계속 감시하고 있었지. 그가 들어간 곳은 응월창랑의 숲이야. 유효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오소양은 그 반응을 보고 이를 부득부득 갈며 악랄하게 웃었다. 포기하는 게 좋을걸? 교장 선생님도 마무라 핵이 그 숲에 있다잖아. 몸은 흔적도 없이 죽었을 거야. 콱!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빛 유성이 번개처럼 응월창랑의 숲 지평선을 뚫고 용성을 향해 돌진했다. 나타난 사람은 바로 죽었다던 나였다. 여뻥, 저놈이 어떻게 살아있지? 오소양은 귀신을 본 듯 소리쳤다.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다. 은빛이 사라지며 나의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안색도 매우 좋지 않았다. 성문까지 남은 거리는 100m. 지금 속도로는 도저히 따돌릴 수 없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과감하게 몸을 돌렸다. 저 녀석 미쳤나봐. 성문 앞까지 다 와서 왜 뒤를 돌아보는 거야? 성주님 앞에서 폼이라도 잡으려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성벽 위 사람들은 당황했다. 나는 비웃음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마신의 활을 순식간에 끝까지 당겼다. 활시위가 진동하며 날카로운 화살이 공기를 가르고 하늘로 치솟았다. 모두가 빗나갔다고 생각한 순간 작은 산처럼 거대한 은빛 늑대가 허공에서 나타났다. 공중에서 치명적인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데미지 984, 강렬한 붉은색 데미지 숫자가 은빛 늑대의 머리 위로 솟구쳤다. 용상을 올리는 처절한 비명과 함께 성벽 위는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신입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다들 믿기지 않는 눈치였다. 984? 전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데미지가 1000에 육박해? 말도 안 돼. 생명사는 똥개 아니었어? 이 데미지는 최상위 전투 직업도 못 되는 수치야. 하물며 상대는 나무라딘 보스라고. 충격 속에 거대한 은빛 늑대가 땅에 떨어지며 산처럼 내 퇴로를 가로막았다. 놈의 붉은 눈이 나를 쏘아보며 당장이라도 나를 집어삼킬 기세였다. 그 모습에 바로 쓰고숨을 지었다. 수정 같은 건 하지 말걸. 에드왈드 대왕이 나를 사랑하게 된다니. 그때만 해도 펫으로 삼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쓰다듬어 주기도 전에 놈이 그 자리에서 마무라될 줄이야. 놀라서 스킬 켜고 도망만 쳤다. 겨우겨우 성문 앞까지 왔는데 거대 늑대가 착지하자 그제야 사람들은 그물의 모습을 확인했다. 온몸이 은백색인 늑대를 온몸에 퍼진 짙은 보라색 문양, 미간에 깊게 박힌 마하 결정석. 이게 바로 창방님의 최강 패자이자 초보자 구역의 유일한 황금 등급 몬스터 에드왈드 대왕이다. 난 거친 숨을 몰아주며 길을 막아선 늑대왕을 노려봤다. 견문질로 성벽 위를 보니 기드 교장과 전설의 상주가 꼼짝도 않고 구경만 하고 있네. 저 늙은 여우들은 기대도 못하겠군. 생명 포인트 10점을 써서 정보를 확인했다. 40레벨 황금 등급 보스. 상태창을 확인하자 소름이 쫙 돋는다. 이 능력 치면 한 대만 스쳐도 난 바로 마을행이다. 그 시각 성벽 위 900이 넘는 데미지라니. 기드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저 녀석 저공 등급 무기를 가졌어. 이거 핵간이야? 성준이 지금 안 나서시며 저희는 40레벨 보스를 못 버팁니다. 르어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아버지 소매를 붙잡고 다급히 보셨다. 성준이은 진정하게. 류태는 태연한 척했지만 눈빛엔 깊은 의미가 스쳤다. 생명술사가 결함은 크지만 어디 한번 지켜보고 싶군. 그 두 사람의 아들로서 이 직업을 어디까지 키워낼지 성벽 위 저 인간들이 절대 안 도와줄 거란 걸 깨닫고 난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정신을 바짝 집중했다. 남은 100여 점의 생명 포인트. 오늘 전부 다 쏟아붓는다. 내가 먼저 선제 공격을 날렸다. 마신지궁의 시위를 당기자 화사 두 발이 순식간에 쏘아졌다. 늑대왕의 포효와 함께 올린 알림은 운명 이벤트 발생. 마화된 에드왈드 대왕의 마화와 발동. 모든 능력치 80% 하라. 지속시간 5분. 시작부터 80%를 깎아버린다고? 난 숨이 턱 막혔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움직였다. 수정 성공. 생명 포인트 10점 획득. 운명 이벤트 발생. 모든 능력치 80% 폭증. 광폭한 힘이 전신에 휘몰아쳤다. 난 입가에 피릿한 미소를 띠며 운명의 속삭임을 터뜨렸다. 생명 포인트 10점 차감. 빗나가던 화살이 공중에서 휘더니 정확히 늑대왕의 두 눈에 박혔다. 마이너스 1288, 1288. 공포스러운 데미지가 두 번 들고 늑대왕은 비명을 질렀다. 성벽 위 학생들은 난리가 났다. 1000이 넘는 데미지는 전투 직업의 상식을 파괴한 수준이다. 띵! 운명을 10회 연속 농락했습니다. 직업 스킬 각서. 대운명은 나의 것. 1레벨. 생명 포인트 5점 소모. 능력치를 자유롭게 전환 가능. 내 눈이 번득했다. 이 말은 즉 모든 능력치를 힘에 몰빵해서 극한의 폭딜을 넣을 수 있다는 거다. 이러한 신의 스킬이 있다면 무서울 게 없지. 기뻐할 틈도 없이 분노한 늑대왕이 검은 빛을 뿜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운명의 속삭임. 예측 모드 가동. 띵! 운명 이벤트 발생. 늑대왕의 아명 돌진 발동. 당신을 향해 돌진합니다. 저 몬스터의 속도라면 돌진이 시작되는 순간 글자를 수정할 시간조차 없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난 미친 듯이 스킬을 연계했다. 띵! 수정 성공. 늑대왕의 아명 돌진 발동. 벽을 향해 돌진합니다. 거의 동시에 대운명은 나의 것 발동. 모든 능력치가 극강의 힘으로 치환됐다. 난 활시위를 힘껏 당겨 허공에 받치기 하려는 늑대왕을 겨냥했다. 돌진 스킬이 발동되는 찰나 거대한 황금색 검이 하늘에서 떨어져 에드왈드 대왕을 세차게 내리쳤다. 무한한 검기를 머금은 황금빛이 거대한 몸집의 늑대왕을 단칼에 두 동강냈다. 마이너스만 80용 빨간색 오자리 크리티컬. 늑대왕의 체력이 순식간에 증발했다. 용성의 성주 류태가 어느새 내 앞에 나타나 있었다. 방금 그 일격은 그의 솜씨였다. 하지만 그 표정은 조금 묘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봤겠지만 그는 똑똑히 본 모양이다. 자신의 공격이 닿기 직전 내 화살이 먼저 늑대왕에게 박혔고 데미지는 다시 2배로 뻥튀기 되어
공포스러운 2,900점을 찍었다는 걸. 류태는 대검을 거두고 묘한 눈빛으로 날 쳐다봤다. 데미지가 정말 말도 안 되는군. 내가 괜한 참견을 한 모양이야. 난 심호흡을 하며 억울한 척 연기했다. 선배님, 계속 구경만 하시다가 다 잡아놓은 보스를 낼름 데려와서 가로채시다니요. 하하하. 고작 40레벨 보스 다운. 내 눈엔 차지 않는다네. 류태가 호탕하게 웃었다. 하지만 저놈의 돌지는 민첩이 500이야. 목숨이 10패라도 자네는 못 버텼을 걸세. 내가 가로챘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보상으로 주겠네. 그가 무심하게 던진 고풍스러운 패가 내 품에 들어왔다. 내려다보니 용성령 레벨 제한 무시. 용성구역 내 모든 던전 입장 가능. 게다가 매일 한 번 쿨타임 초기화. 열심히 수련하게나. 일주일 뒤 열리는 세계 신인 리그에서 우리 용성의 명예를 드높여주길 바라네. 류태가 손을 흔들며 발을 내딛자 허공으로 사라졌다. 난 멍하니 서 있었다. 대체 저 거물은 누구지? 저분은 우리 용성의 성주님이자 여연이의 아버지시라네. 어느새 다가온 기드 교장이 싱글벙글 웃으며 놀렸다. 벌써 장미너른 게 인사드린 줄 알았더니 난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교장 선생님, 체신 좀 지키시죠. 헛소문 퍼뜨리지 마시고요. 그나저나 변이는 끝난 거 아닌가요? 왜 학교로 데려가려는 거죠? 청량림에서 14 패야 한다고요. 14? 기드가 성 밖을 가리켰다. 심연의 핵은 파괴됐지만 마화된 몬스터들은 그대로야. 레벨은 10몇 단계나 올랐는데 경험치와 드랍템은 예전 수준이지. 잡는 게 시간 낭비란 말일세. 내가 가볍게 칼을 휘둘러 마화된 유골토끼를 잡았는데 획득 경험치 5점이라는 알림에 눈살이 찌푸려졌다. 그렇다고 성 안에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성주님이 그 패를 주신 거야. 기드가 성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가자. 바로 던전으로. 난 패를 꽉 쥐었다. 눈에 기대감이 서렸다. 입장 레벨이 10만 아니었어도 진작에 다 쓸었을 텐데 이제 이게 있으니 2대 30레벨 던전도 문제없지. 용성에 발을 들이자마자 제 중심을 잡기도 전에 엄청난 인파가 파도처럼 몰려와 날 빈틈없이 에워쌌다. 남신님, 2000 데미지가 진짜예요? 진짜 대박이에요. 범이 오빠, 혹시 핵 쓰는 거예요? 저 똘마니로 안 써주실래요? 수발도 잘 들 수 있는데 주변에 광적인 함선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사람들 사이에 파묻히려던 그때 비검 한 자루가 공중을 가르며 날카롭게 날아왔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다음 순간 차가운 분위기에 미녀가 나타나더니 내 손목을 낚아채 날 밖으로 끌고 나갔다. 성 안에서 무기를 쓰다니 죽고 싶어? 목이 날아갈 뻔한 녀석이 막 욕을 내뱉으려다가 상대를 보곤 아부석인 미소를 지었다. 아, 우리 퀸카님이셨군요. 비검 다루는 솜씨가 최고십니다. 르여역은 그를 차갑게 흘어보고는 즉시 시선을 거두고 다시 나를 쳐다봤다. 고마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거든. 난 늘 그렇듯 대충 감사 인사를 건넸다. 르여역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번엔 내가 이겼어. 내 데미지는 내 발끝도 못 미치더군. 내가 더 강하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곧 있을 통합 던전에서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나를 마친 그녀는 학교로 향했다. 통합 던전이라 난 생각에 잠겼다. 뭐든 상관없어. 레벨업에 지장만 없다면 어떤 던전이든 환영이다.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오소양과 중갑 경호원 2명이 앞길을 가로막았다. 오호. 이게 누구야? 우리 SSS 등급 거물 아니신가? 왜? 이제 생척하기 싫어? 꼴사답게 도망쳐온 거야? 오소양이 비아냥거렸다. 그를 바보 보듯 쳐다봤다. 비켜라. 좋은 말 할 때 뭐라고 했냐? 오소양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꺼지라고 했다. 말 섞기 귀찮으니까. 그를 한 손으로 밀쳐냈다. 날 죽이고 싶으면 더 강한 몸을 보내. 그 쓰레기들은 내 공격 한 번도 못 막더군. 나는 비웃음을 흘리며 그의 눈에 서린 두려움을 무시하고 곧장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내 뒷모습을 보며 오소양 옆에 경호원이 속삭였다. 도련님 겁내지 마세요. 괴물에게 죽은 겁니다. 이 녀석은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건 등에 맨 저 활입니다. 초보자도 사용 가능한 레드 등급 장비죠. 그 시각 던전 대전. 원래 레벨 10은 돼야 들어올 수 있는 이곳에 지금은 수백 명의 신입 전직자들이 모여있다. 대전 끝자락 용성 3주 유태와 보성주 유산이 서 있었다. 심연의 수법이 갈수록 악랄해지는군. 사냥터에 이상 현상을 일으켜 인류의 미래를 끊으려 하고 있어. 유태가 차가운 표정으로 품 안에서 빛의 구슬을 꺼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용성이 첫 번째 던전의 시범 구역이 된다. 그가 손을 휘두르자 빛의 구슬이 땅에 떨어졌고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빛의 문이 생겼다. 특수한 상황이라 던전 대전을 조기에 개방한다. 유태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다. 이 빛의 문은 동시에 500명을 수용하는 단체 던전이다. 그 안에서 서로 도울 수도 있고 서로 싸울 수도 있다. 던전에는 수길표가 있으며 순위가 높을수록 보상도 커진다. 유태의 어조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현실이다. 체력이 바닥나면 그건 진짜 죽음을 의미한다. 이제 10분 동안 파티를 맺어라. 최대 5명까지 한 팀이다. 날이 끝나기 무섭게 대전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수많은 뜨거운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성 밖에서 보여준 2천 넘는 데미지를 봤으니 누구든 알고 있을 것이다. 나에게만 붙어 있으면 무조건 10위 안에는 든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낌새를 채자마자 서둘러 뮤직 대시를 발동했다. 압도적인 속도 차이로 아무도 없는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던전이 열리길 기다렸다. 구석에서 눈을 붙이고 쉬고 있을 때 낯선 목소리 하나가 갑자기 내 귓가에 들려왔다. 하하, 예판 모범생이 여기 숨어 있었네? 이 재수 없는 목소리. 안 봐도 옷이 집안 셋째 도련님이다. 오소양, 나는 문길도 주지 않고 말했다. 할 말 있으면 하고 없으면 꺼져. 오소양은 분노를 억누르며 비아냥거렸다. 예판, 너 그렇게 잘났다며? 이번 단체 던전에서 나랑 누가 그물을 더 많이 잡아내게 할래? 나는 그를 바보 취급하며 쳐다봤다. 내가 나랑 상대가 된다고 보냐? 만약 내가 지면 직업 전용 스킬북을 주지. 전용 스킬을 무조건 배우는 희귀 아이템이야. 오소양이 미끼를 던지더니 본색을 드러냈다. 대신 내가 지면 그 레드 등급 활을 나한테 넘겨. 어때? 자신 없냐?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결국 내 마신의 활을 노린 거였군. 내가 보물을 바치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지. 한번 놀아주마. 나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다. 내가 미끼를 물자 오소양은 기뻐 날뛰며 즉시 시스템 결투 계약서를 꺼냈다. 수작을 부리지 못하게 나는 빠르게 내용을 훑어본 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했다. 오소양도 서둘러 서명을 마쳤다. 푸른 빛이 번쩍이더니 내 등 뒤에 마신의 활이 빛으로 변해 결투 천속으로 들어가 봉인되었다. 예판, 내가 진짜 강한 줄 알았냐? 그저 레드 등급 무기 덕분이었으면서 오소양이 본색을 드러내며 거만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결투 기간에는 탄돈을 시스템이 보관하게 되지. 그 무기도 없이 던전 안에서 어떻게 죽나 두고 보자고. 던전이 끝나면 그 신기는 이제 내 것이다. 등리양양 한 꼴을 보며 나는 일부러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이긴다고 장담했으니 던전이 날 잘 즐겨보라고. 오소양은 크게 웃으며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빛을 차갑게 굳혔다. 던전에서 날 엿먹이려 하다니. 바로 그때 낡은 시스템 알림음이 울렸다. 긴 장비 효과. 영웅 귀속으로 인해 마신의 활이 시스템 강제 압류를 무시하고 인벤토리로 복귀했습니다. 내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레드 등급 신기의 오염은 시스템 규칙마저 찍어 노르는구나. 오소양은 완전히 헛수고만 한 셈이지. 벌써 기대되는군. 나중에 던전에서 내가 이 활을 꺼낼 때 놈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열분이 눈 깜짝할 새 지났다. 단체 던전 카운트다운 시작. 32, 1. 하얀 빛이 폭발했다. 시야가 돌아왔을 때 나는 광활한 초원 위에 서 있었다. 주변에서 빛이 계속 번쩍이더니 몇 초 만에 수백 명의 신입생이 모두 소환되었다. 조용하던 초원이 순식간에 시끄러워졌다. 이번에도 예판 씨이 1등 하겠지. 데미지가 1000다비를 넘었잖아. 예판 씨는 무슨 그저 레드 등급 장비 빨이었대. 방금 내부 소식을 들었는데 예판의 그 신기가 시스템에 봉인됐대. 이번 던전에선 못 쓴다더군. 무기 없으면 그 쓰레기 직업이 뭘 하겠어. 주변에 비우는 시선을 느끼며 나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오소양 녀석, 소문 한번 빨리 퍼뜨렸네. 나를 깎아내리려고 참 애를 쓰는군. 하지만 이런 잡담 따위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 나에게 중요한 건 오직 레벨업과 실력뿐. 나머지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바로 그때 미세한 진동이 발밑에서 전해졌다. 사람들이 멈칫하며 모두 고개를 들어 앞을 보았다. 멀리서 먼지구름이 일어나더니 시커먼 짐승떼가 전직자들을 향해 무섭게 돌진해 왔다. 첫 번째 도전 시작.
필드의 모든 괴물을 처치하십시오. 1단계 맹호 700마리. 지진 같은 기세에 눌려 신입생들은 순식간에 겁에 질렸다. 많은 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우리 곁에는 골드 등급 보스를 잡은 고수가 있잖아요. 오소양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예판님이 먼저 본대를 보여주는 게 어떨까요? 그 부추김에 사람들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나를 향해 환호하며 떠밀었다. 마치 나를 사지로 보는 모양새였다. 오소양은 비열하게 웃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내 미천을 드러내 나를 망신시키려는 생각이었다. 아주 큰 망신을 말이다. 오소양, 적당히 좀 해. 요약이 참다 못해. 화가 난 얼굴로 내 앞을 가로막았다. 예판, 널 정말 염치 없구나. 여자 뒤에 숨다니 말이야. 오사오양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나는 피식 웃음을 흘리며 유루의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러고는 물이 맨 앞으로 나갔다. 체면 따위는 상관없어. 이목들은 다 경험치니까 당연히 내가 앞장서야지. 오사오양을 차갑게 훑어본 뒤 우리 내기한 거 잊지 마. 달려오는 2레벨 맹우떼를 보았다. 마신지궁을 꺼내기도 귀찮았다. 난 그냥 오른주먹을 꽉 쥐었다. 스킬 내어 운명은 나의 것 발동. 모든 능력치를 순식간에 힘으로 전환. 첫 번째 소가 나를 들이받으려는 찰나 그놈의 머리에 강력한 펀치를 날렸다. 띵! 운명 이벤트 발생. 스플래시 데미지를 추가합니다. 지속시간 60초. 주변에 30%의 피해. 드디어 광역 스킬이군. 정말 딱 필요한데. 나와줬네. 60초는 너무 짧아. 띵! 수정 성공. 생명 포인트 10점 소모. 운명 이벤트의 스플래시 버프. 지속시간 60명. 60명이면 죽을 때까지 쓰겠네. 둔탁한 굉음이 터져나왔다. 앞에 있던 소가 포탄처럼 날아갔다. 마이너스 640. 복근색 데미지가 떴다. 맹호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사람들이 놀라기도 전이었다. 장비도 없이 터진 폭발적인 데미지. 공포 섞인 비명이 현장을 찢어발겼다. 말도 안 돼. 소가 다 사라졌어. 모두가 경악하며 쳐다보았다. 마이너스 190이라는 데미지 수치가 마치 무서운 전염병처럼 솥대 사이로 미친 듯이 번졌다. 불과 몇 초 사이에 바글거리던 700마리의 맹우 중 고작 8마리나 남게 되었다. 처치순의 유예판 691마리 처치. 전당화는 죽은 듯 고요해졌다. 모두의 눈이 튀어나올 듯 했다. 이게 말이 다 돼? 총 700마리 중에서 너 혼자 692마리를 다 잡으며? 우리는 무슨 수로 게임을 하냐? 6레벨 달성을 축하합니다. 자유 스탯 90포인트 획득. 나는 스탯을 전부 힘에 몰아넣었다. 멍한 사람들을 보며 씩 웃었다. 내 차례는 다 끝났어. 남은 8마리는 너희가 잡아. 잡을 용기가 없다며 내가 마저 해줄 수도 있어.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형님, 사람들은 남은 소에게 미친 듯 달려들었다. 동시에 우상향을 잡아먹으려 했다. 저놈만 아니었어도 국물도 못 마시지는 않았을 테니까. 나는 사람들의 아우성을 무시했다. 안색이 파리해진 오사오양을 봤다. 오회정 셋째 아들, 만족스러운가? 이제 너랑 나 692마리 차이야. 힘내라고. 멍하니 있는 르루옌을 쳐다봤다. 왜 안 잡고 가만히 있어? 르루옌이 복잡한 표정으로 날 봤다. 정말 갈수록 널 모르겠다. 모를 게 뭐가 있어. 난 어깨를 가볍게 으쓱했다. 너도 잘 알잖아. 난 한 번도 약했던 적 없어. 르루옌은 잠시 멍해지더니 이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순식간에 전의를 되찾았다. 방금은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다음엔 나도 진심으로 할게.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르루옌은 콧방귀를 끼더니 곧장 뒤돌아 걸어갔다. 자기 팀원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마지막 맹호가 처치되자 시스템 알람이 다시 울렸다. 쉴 틈 따위는 주지 않는 모양이다. 띵! 첫 번째 도전 종료. 두 번째 도전을 시작합니다. 카운트다운 31. 1. 두 번째 도전. 황혼 늑대 800마리.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탐지수를 즉시 발동했다. 5레벨 황혼 늑대는 움직임이 빨랐다. 뭉쳐있던 맹우 떼와는 달랐다. 이 800마리의 늑대들은 넓은 초원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제법 지능이 있는 모양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산개 지명이 큰 문제겠지만 나에게는 그저 걸어다니는 경험치일 뿐이다. 전부 흩어져 있네? 한 방에 끝내려고 했는데 나는 한숨을 가볍게 내쉬었다. 주변의 초보들은 벌써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들고 있었다. 화염구와 번개가 난무했다. 내 활약에 겁을 먹은 것 같았다. 늦으면 곡물도 못 마실까봐 말이다. 나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대몹을 뺏기다니 어림없지. 생각을 집중하자.
보관되어 있던 마신지궁이 어느새 내 손안에 나타났다. 활을 가볍게 들어보았다. 무게가 훨씬 묵직해졌다. 상태창을 흘어보던 내 눈동자가 커졌다. 이 활이 맹우의 경험치를 먹고 순식간에 5레벨로 올랐다. 공격력이 200이나 올랐고 분열 화살 스킬까지 생겼다. 60년짜리 스플래시 버프까지 쓰면 이건 거의 사기급 위력인데 나는 희열을 느끼며 망설임 없이 활 시위를 당겼다. 슈슉 투명한 화살이 날아갔다. 늑대 무리에 명중하는 순간 화살이 사방으로 갈라졌다. 엄청난 범위의 데미지가 터지며 주변 늑대들을 순식간에 쓸어버렸다. 마이너스 3610, 1805, 1083 붉은 크리티컬 수치가 미친 듯 떴다. 늑대 4마리가 한 번에 죽었다. 와, 데미지가 3000이나 나왔어.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뒤집어졌다. 700마리 잡은 것도 말도 안 되는데 한 방에 3000의 데미지라니. 난 그들의 경악을 무시했다. 마치 인간 포탑이 된 것처럼 미친 듯이 활시위를 당겨댔다. 화살이 빗줄기처럼 쏟아졌다. 한 발마다 늑대 서너 마리가 죽었다. 다들 멍하니 있을 거야? 이러다 늑대 한 마리도 안 남겠어. 내가 여유롭게 한마디 던지자 사람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필사적으로 몹을 잡기 시작했다. 오소양난이 귀신이라도 본 듯 내 손에 활을 틀어지게 쳐다봤다. 말도 안 돼. 저 활은 분명 시스템에 봉인됐을 텐데 왜 아직 제 손에 있는 거지? 도대체 뭘 한 거야? 그의 당황한 시선을 눈치채고 내 입가엔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활 시위를 훅 돌려 곱장 그를 겨냥했다. 여뻥, 너 뭐 하려는 거야? 던전에서 동급생을 해치다니 오씨 가문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오소양은 혼피백 사나여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다. 난 경멸하듯 시위를 놓았고 화살은 그의 머리칼을 스치며 공중에서 기묘하게 꺾이더니 정확히 한 마리를 꿰뚫었다. 기습하려던 들판 늑대였다. 채! 널 죽여서 내 검을 더럽힐 순 없지. 난 그를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몬스터 사냥에 집중했다. 8레벨 달성을 축하합니다. 자유 속성 60포인트 획득. 마지막 늑대 무리가 사라지자 폭등한 힘 200 돌파에 만족했다. 전부 쓸어버리는 손맛이 끝내주네. 처치 1위 여번 843마리. 2위 유효연 105마리. 두 번째 웨이브도 내가 독식했다. 늑대들이 흩어져 있지 않았다며 혼자 800마리를 다 잡았을 거다. 유효연은 S급 픽픽 달 검선답게 비검의 광역 공격 범위가 넓어 100마리 넘게 챙겼지만 내 성적에 비하면 한참 부족했다.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네. 3위 엄초라는 애는 전혀 모르는 이름이다. 우리 학교 학생도 아닌 것 같고 이번 용성 지역에서 선발된 단 2명뿐인 S급 능력자인 듯하다. 마지막 들판 늑대가 쓰러지자 고지어 시스템 알림이 울렸다. 세 번째 도전이 시작됩니다. 보스 들판 늑대왕 한 마리 등장. 순식간에 현장이 술렁였다. 세 번째 바로 보스가 나오다니 이거 게임이 안 됐잖아. 걱정 마. 우리에겐 범실이 있잖아. 그가 한 방에 끝내줄 거야. 우린 그냥 구경이나 하자고. 잠깐, 범실이 안 움직이는데? 얘들아, 지금이 기회야. 빨리 가서 점수라도 조금 챙겨보자. 절망하던 초보들은 내가 양보한 줄 알고 국물이라도 마셔보겠다며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체력 5000의 브론즈 늑대왕에게 온갖 스킬을 퍼부어댔다. 열심히 일하는 저들을 보며 난 살짝 미소 지었다.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다. 늑대왕의 소환 스킬을 기다릴 뿐. 체력이 10% 깎이면 호위 늑대 4마리를 소환한다. 내 분열 화살이 터졌을 때 목표물이 충분히 분산되지 않으면 보스를 순식간에 죽여버릴 테니까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당연히 소환을 기다려야지. 소환 후 단 30초 만에 공격에 화가 난 늑대왕이 하드를 울리는 포효를 내질렀다. 거친 돌풍이 주변을 휩쓸었고 운명 이벤트 발생. 늑대왕이 호위 늑대 4마리를 소환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내 눈빛이 번득였다. 이왕 잡을 거라면 화끈하게 놀아봐야지. 뭐가 오든 상관없다. 화살 한두 방이면 끝이니까. 수정 성공. 생명 포인트 20 추가. 운명 대사검 변동. 늑대왕이 늑대왕 4마리를 소환했다. 날카로운 시스템 경보와 함께 지지직거리는 노이즈가 들리며 던전의 하늘이 크게 요동쳤다. 시스템 경고. 늑대왕이 소환을 시작하여 늑대왕 4마리를 불러냈습니다. 알림이 끝나는 순간 전장에 전적이 흘렀다. 뭐? 이게 무슨 일이야? 늑대왕이 늑대왕을 소환해? 무슨 보스 소환 수트야? 버그다. 이건 명백한 버그야. 10레벨 브론즈 보스가 5마리라니. 장난해? 말도 안 돼. 강렬한 빛이 연달아 터지더니
산더미 같은 거대 늑대왕 네 마리가 하늘에서 콩 떨어졌다. 기존 늑대왕과 나란히 서자 압도적인 외압감이 전시를 감쌌고 사람들의 멘탈이 무너져 내렸다. 도망쳐. 보스가 움직인다. 수백 명의 능력자들이 무너져 무기까지 내던지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점수 따겠다며 큰소리치던 사람들은 다리가 내 개였으면 하는 눈치였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며 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저었다. 판을 너무 키웠나 보군. 그때 사람들 속에 있던 요연이 체면도 버린 채 크게 소리쳤다. 당황하지 마세요. 보스 5마리일 뿐이에요. 모두 멈춰 서세요. 하지만 극도의 공포 앞에서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심지어 그녀의 팀원들조차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다. 이 광경을 본 유효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천재 소녀라 불리며 평소엔 모두가 따르는데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치자 그녀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곁을 지키던 사람들조차 들리지 않는 듯 제 살길만 찾았다. 유효연의 눈에 씁쓸함이 스쳤다. 역시 전부 가짜였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나 보다.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지키고 이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모든 게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평소에 그 명성은 아버지의 배경과 외모 덕분이었던 거다. 유연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곁에 쑥 나타났다. 학교 큰김, 너까지 겁먹은 건 아니지? 익숙한 목소리에 유연이 급히 곁을 보았다. 어느새 내가 옆에 서 있었다. 가까이서 마주한 잘생긴 얼굴에 유연의 얼굴이 확 붉어지더니 얼른 거리를 뒀다. 내가 왜 겁을 먹어? 농담 마. 난 S급 능력자라고. 용성의 소성주란 말이야. 늑대 5마리 따위가 무섭겠어? 그럼 너한테 맡길게. 그 말을 듣고 난 눈썹을 쓱 치켜 올리며 묘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러자 유연의 얼굴이 더 빨개졌다. 화가 난 건지 부끄러운 건지 맡겨만 주라고. 유연은 소리를 지르며 망설임 없이 스킬을 발동해 늑대왕 5마리를 향해 돌진했다. 그녀가 튀어나간 그 찰나 거대한 늑대의 발톱 2개가 이미 그녀의 코앞에 들이닥쳤다. 무시무시한 위력을 실어 유연을 향해 내리치려 했다. 여연아, 조심해. 유연의 돌발 행동에 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다. 그냥 농담 좀 한 건데 왜 저렇게 무작정 끼어들어? 가속 스킬까지 쓰다니 상대는 보스 5마리라고. 이젠 앞뒤 가릴 때가 아니다. 늑대왕은 최소 2번은 쳐야 하는데 처치해서 구하기엔 시간이 모자라다. 이를 악물고 실버문 대시를 썼다. 대운령은 나의 겉 스킬도 가동했다. 모든 능력치를 체력으로 전환하며 그녀를 향해 몸을 날렸다. 생명력이 순식간에 3570전이 됐다. 다음 순간 나는 은빛 성광으로 변해 류루얀의 앞으로 순식간에 나타났다. 턱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나는 그대로 류루얀의 몸에 부딪혔고 두 사람은 함께 멀리 튕겨나갔다. 바닥으로 거세게 내동댕이 쳐졌다. 하지만 류루얀은 내 보호 덕분에 체력이 전혀 깎이지 않았다. 마이너스 800, 400. 내 머리 위로 뜬 공포스러운 수치를 보고 류루얀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역범, 이건 무려 1200 데미지야. 역범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봐도 딜러일 뿐인데 이런 끔찍한 데미지는 방패의 전사라고 해도 지금은 이 정도로 높은 체력이 없을 텐데 하물며 이러한 약한 딜러라니. 1200의 데미지라면 역범이 3명이라도 못 버틸 거야.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류루야는 더욱 겁이 났다. 눈가에서 순식간에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눈물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나는 그녀의 흐릿한 시선 속에서 일어났다. 아픔이 가득한 얼굴로 등을 문지르며 아파라. 이 몬스터 왜 이렇게 세게 때려? 그냥 데미지만 입는 줄 알았더니 류루야는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눈물은 여전히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고 상황 파악이 안 된 듯했다. 이몇범, 너 괜찮은 거야?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 그보다 너는 안 다쳤어? 울어. 나는 의아해하며 류루얀을 보았다. 순간 멍해졌다. 방금 맞은 건 나 아니었나? 근데 왜 애가 우는 거지? 설마 내가 부딪혀서 아파서 우는 거야? 내가 의아해서 물었다. 내가 멀쩡한 걸 보고서야. 류루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내 눈에 빠진 말에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른 모양이다. 누가 아파서 운대? 너 진짜 아가씨한테 죽어볼래? 난 널 구해주려다 날아간 건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다. 저리 꺼져 버려. 류루야는 내 발을 꽉 밟더니 그대로 뒤돌아 뛰어가 버렸다. 류루야의 그 발길질에 나는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와, 여자는 진짜 무섭다니까.
보스한테 맞는 것보다 이게 더 아프네. 역범, 저 늑대들 다 죽여버려. 안 그러면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아픈 왼발을 문지르며 묘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뭐야? 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저래? 이해는 안 갔지만 늑대 왕 5마리는 내가 부른 놈들이니 경험치와 포인트를 위해서라도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나는 다시 활시위를 당겼고 내 운명은 내 겁을 발동했다. 5번의 파공음이 들리더니 한 줄기 숫자들이 광야 늑대 왕들의 머리 위로 동시에 튀어올랐다. 마이너스 4150, 2050, 1245, 마이너스 615, 615. 거의 찰나에 늑대 왕들의 체력 바가 바닥났다. 반격은커녕 반응할 틈조차 없었다. 녀석들은 빛가루로 변해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다. 와, 범신의 데미지가 왜 떠올랐어? 순사, 이것까지 원샷 원킬이라고? 아까 벌벌 떨던 우린 진짜 광대였네. 난 저 광야 늑대왕이 핵이라도 쓴 줄 알았는데 보아하니 하하, 범신이 핵이었네. 저건 100% 핵이다. 10레벨 브론즈급 광야 늑대왕 5마리 처치. 경험치 1만 포인트 획득. 브론즈 보물상자 1개 획득. 탐낭의 전초화 1개 획득. 탐낭의 하이 1개 획득. 탐낭의 투구와 갑옷 갑 1개 획득. 탐낭의 단검 2개 획득. 딩, 3번째 도전에 성공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십시오. 30분 후 4번째 도전이 시작됩니다. 4단계, 잔인한 멧돼지 100마리. 딩, 운명 소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브론즈급 보스 5마리 처치를 축하합니다. 업적 비범한 솜씨를 획득했습니다. 실버 보물상자 1개를 획득했습니다. 10레벨 달성을 축하합니다. 생명력과 만화가 20씩 증가했습니다. 좌우 능력치 60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쏟아지는 메시지들을 보며 나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보스 보상이 이렇게 뻥뻥하다고? 업적도 한꺼번에 2개나 주네. 게다가 휴면까지 발동했어. 경험치 1만이라니 한 방에 10레벨까지 찍어버렸네. 그리고 나한테는 2만 전의 경험치가 가장 별로인 보상이다. 장비만 해도 풀세트로 줬으니까 이름을 보아하니 세트 장비인 것 같은데 세트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네. 하지만 장비 같은 건 지금 당장 확인할 필요는 없다. 지금 제일 신나는 건 이 2개의 운명사건이다.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성명 창부를 발동시켰다. 길, 수정 성공, 생명 포인트를 10포인트 획득. D. 운명 소사건 발생. 브론즈급 보스 5마리 처치를 축하합니다. 업적 비범한 솜씨를 획득했습니다. 플래티넘 보물상자 1개를 획득했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보물상자를 플래티넘으로 바꿨다. 나중에 상자 깔 때 또 발동한다면 헤헤헤 진짜 대박이겠는데? 기, 수정 실패. 브론즈 보물상자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 버그 벌써 고쳐진 거야? 이름을 마음대로 못 바꾸나 보네. 나는 입술을 삐죽이며 오기가 생겨 다시 시도해봤다. 기, 수정 실패. 적동 보물 상자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깨끗하게 인정해야겠네. 나는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며 다시 수정을 시도했다. 띠, 수정 성공. 생명 포인트 획득. 10포인트. 띠, 운명 소사건 발동. 축하합니다. 생애 첫 브론즈급 보스를 처치했습니다. 강적과의 첫 만남 업적 달성. 브론즈 보물상자 획득. 9개의 생명. 이건 한 번에 한 글자만 바꿀 수 있네. 숫자도 숫자만 바꿀 수 있고 글자도 글자만 바꿀 수 있어. 그러니 이 보물상자도 최대 9개까지밖에 못 늘리겠군.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쏠쏠해. 눈앞의 메시지를 보며 난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모든 스탯을 힘에 투자했다. 원샷 원킬의 쾌감을 맛봤으니 역시 원킬 트리를 가야지. 이렇게 계속 올리다 보면 언젠가 내 목숨을 쓰지 않아도 나 혼자 보스를 순삭할 수 있을 거야. 이미 263점까지 치솟은 스탯을 보며 난 씩 웃었다. 이제 상자를 10차례군. 모르겠네. 운명의 속삭임이 상작할 때도 운명 엿보기에 적용될지 동시에 2가지 일을 하는 거라. 이 속삭임이 어디에 쓰일지 누가 알겠어. 그래도 나에게는 운이 더 좋아지든 상작할 때 사건이 터지든 다 괜찮아. 어차피 상자는 널렸으니까. 먼저 브론즈로 간 좀 볼까? 던전 밖 용성의 검을 4명은 묘한 표정으로 던전 연 상황을 지켜봤다. 이봐, 기노사, 저 녀석 진짜 잘해 합격. 오늘 막 전직한 초보 맞나? 용성 제2구 이혼 교장은 이 광경을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보스가 무려 5마리라고. 레벨이나 등급이 낮다지만 그래도 명색이 보스인데
잔챙이가 아니잖아. 엄청난 필살기라도 썼으면 이해라도 하겠지. 방금은 그냥 평범한 평타였잖아. 몇 번 휘두르더니 보스를 다 잡았어. 우리 같은 고레벨들에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던전 안저 꼬맹이들은 방금 이제 막 전직했단 말이야.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귀덕은 어깨를 으쓱했다. 묻지 마세요. 저도 모릅니다. 성주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거려.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오자 유태도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 정도면 그리 과한 건 아니지. 우리 용국의 계약 전신대서도 막 전직했을 당시에 이보다 더 대단한 전적을 세웠으니까. 게다가 그분은 S급 직업이었지. 계약 전신이라는 말을 듣자 현장에 있던 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리 성주님이 직접 저 녀석을 전신과 비교하다니. 그들에게 영국 최정상의 몇 분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이다. 뭘 그리 놀라나? 잊지 말게. 그분들에게 가장 가까웠던 이도성이 없이였지. 유태가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그날 한마디에 사람들의 안색이 확 변했다. 특히 기덕과 이혼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닫았다. 마치 금기된 화제라도 되는 듯했다. 그 시각 던전 안에서 난 빈터의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나는 이들이 빌붙으려 다가왔지만 내 차가운 눈빛에 다들 도망쳤다. 캐릭터 창을 열었다. 역번, 직업 개명사, 레벨 10, 경험치 8900, 생명력 510분의 510, 마력 720분의 720, 힘 243더 샘표 20, 체질 22더 샘표 20, 정신 38더 샘표 25, 민첩 22더 샘표 20, 특성 개명, 스킬 탐지술, 운명 역복의 패시브, 운명의 속삭임. 와, 레벨업 난이도 실화냐? 10에서 11 가는데 9천이나 필요해? 나중엔 얼마나 더 할지 무섭네. 상태 첨을 보며 난 어이가 없었다. 사실 10레벨까지는 정상이었는데 10레벨이 되면 기본적으로 끝난다. 초보자 기간이 말이다. 필요 경험치도 대폭 늘어난다. 10레벨마다 이런 고비가 오겠군. 경험치야 그렇다 쳐도 생명 포인트의 벌기가 너무 빡세네. 마지막에 살짝 손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생명 포인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야. 벌써 머리가 지끈거린다. 이런 유리형 소모품은 정말 구하기 힘들단 말이지. 그래도 스탯이 오르니 좋긴 하네. 전체 스탯이 400이 넘다니. 역시 개명사야. 진짜 최고다. 상태 천호 보며 좋아하던 내 시선은 가방 속 보물 상자 더미로 향했다. 먼저 브론즈 상자로 간 좀 볼까? 전처럼 운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생명 포인트식 브론즈 보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이템을 획득했습니다. 공용 스킬북 한 권. 아, 안 터졌네. 운명 엿보기 꽝인가? 오늘 아이템에 다 쓴 모양이네. 난 아쉬운 듯 한숨을 내쉬었다. 공용 스킬북. 스킬북은 분명 좋은 거지만 이 공용 스킬이 쓸만할까? 공용 스킬북 사용 시 공용 스킬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난 턱을 긁고 생각하다 스킬북을 바로 사용했다. 띵! 운명 소사건 발동. 공용 스킬 투척 1레벨을 배웠습니다. 응? 상자 깔 때 안 터지더니 스킬 배울 때 터진 거야? 그래도 이것도 나쁘지 않네. 띵! 수정 성공. 생명 포인트 10포인트 획득. 띵! 운명 소사건 발동. 공용 스킬 투척 9레벨을 배웠습니다. 투척 9레벨. 손에 든 무기를 따르고 정확하게 목표물에 던집니다. 적에게 350%의 물리 피해를 입히며 50% 확률로 3초간 기절시킵니다. 적중 시 무기는 가방으로 회수됩니다. 마력 150 소모. 재사용 대기시간 5분. 9레벨 되니까 효과 장난 아니네. 스킬 설명을 보니 내 눈이 번쩍 뜨였다. 공용 스킬은 다들 잘 안 올리는데 매력이나 효과나 직업 스킬에 한참 못 미치니까 기껏해야 탐지술 같은 기본 공용 스킬이나 좀 쓰지. 난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 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나는 브론즈 상자를 몽땅 열었다. 운이 없는 건지 아니면 세계가 버그를 막는 건지 아이템 이름을 바꾸는 능력을 상자 9개를 연속으로 깠는데 사건이 하나도 안 터졌어. 그래도 속삭임이 헛소구는 아니었는지 공용 스킬북 3권이라 내가 안 쓰는 브론즈 정비 5개를 얻었다. 심지어 레벨 제한도 있어. 던전 나가자마자 이 쓰레기들부터 당장 팔아야겠다. 운명 소사건 발동. 플래티넘 보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백금 등급 구지 망토 획득. 세상에 발동됐어. 다시는 발동 안 될 줄 알았는데 운명 카드 상자에서 말이야. 운명 이벤트가 다시 나타났어. 너무 좋아서 펄쩍 뛸 뻔했네. 마신지궁 하나로 무적이 됐으니 이번에도 붉은 등급이나 아니면 무지개 등급이 나오면 완전 떡상이지. 아주 그냥 훨훨 나는 거야. 근데 굳이 망토가 대체 뭐야?
장비 중에 망토도 있었나? 뭐, 망토면 어때? 고급 장비이기만 하면 분명 성능은 끝내줄 거야. 난 중얼거리며 이벤트를 살폈고 곧바로 손을 휘둘러 생명 스킬을 발동했어. 수정 성공, 생명 포인트 20점 획득, 운명 대이벤트 발생, 백금 보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전직 망토 1개를 획득했습니다. 성공했다. 왜 등급이 물음표지? 몰라. 일단 망토니까 난 백금 상자를 바로 열었어. 빛이 번쩍이더니 별빛이 쏟아지는 듯한 망토가 내 손안에 나타났지. 한창 신이 나서 효과를 확인하려던 찰나 던전이 갑자기 크게 흔들렸어. 기괴한 전류음이 다시 들렸고 이전처럼 아주 짧게 찰나의 순간 들린 소리였지. 마치 환청처럼 말이야. 소리가 사라지자 던전의 진동도 멈췄어. 그런데 별빛 같던 망토가 그 순간 어느새 백금빛 도는 하얀 망토가 됐어. 딱 봐도 아까보다 별로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당황하고 있을 때 황금빛의 기묘한 돌멩이가 망토에서 툭 떨어져 내 손바닥 위로 안착했어. 응? 돌멩이? 눈동자에 의구심이 스쳤어. 처음 보는 물건이었거든. 다행히 이 세 개의 물건들은 다 상태창이 있으니까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운명의 파편, 특수 원인으로 탈락한 운명의 힘, 사용 시 생명 포인트 50점 획득, 혹은 특정 스킬 강화, 운명의 힘을 부여함, 직업 제한, 개명사, 특수 원인으로 탈락이라. 난 손에 든 망토를 봤어. 머릿속에 추측이 하나 생겼지. 이번 수정도 실패했을 확률이 커. 다만 상자가 이미 완려서 시스템이 막지 못한 거고 장비 수정에 쓰려던 운명의 힘이 실체화되어 나타난 거겠지. 재밌네. 난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던전 주변을 둘러봤어. 이제 막 각성했다지만 생명 특성은 계속 썼단 말이지. 장비 수정도 가능하고 생물의 행동도 비틀 수 있는데 이 던전 안에서는 내 스킬이 자꾸 영향을 받아 내 특성이 방해받는 게 인조 던전이기 때문일까? 난 미간을 찌푸렸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나가서 다시 테스트해봐야지. 난 운명의 파편을 보며 생각했어. 면을 집중하자. 황금빛 돌이 순식간에 부서지며 작은 별빛이 되어 내 몸속으로 스며들었어. 특수 에너지의 영향으로 탐지술이 운명의 눈으로 진화합니다. 운명의 눈은 모든 것을 꿰돌아봅니다. 모든 허상과 환영을 간파하며 정신계 및 환상 스킬에 면역됩니다. 사용 시 등급을 무시하고 모든 정보를 탐지합니다. 와, 진화 후 효과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데? 새로워진 탐지술을 보며 난 깜짝 놀랐어. 고렙 목 잡을 때마다 포인트 쓰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냥 한 번 써본 건데 여기에 투자하길 잘했네. 운명의 힘과 결합하니까 스킬이 이렇게 강력해질 줄이야. 레벨 무시 탐지는 물론이고 환술 면역까지 있다니 진짜 말도 안 돼. 마음을 가다두는 뒤 망토로 시선을 돌렸어. 고지자 망토, 백금 등급, MP 200, 정실력 50, 효과, 원견이 는 경험치 20% 증가. 신비한 비호 활성화 시 피해를 입으면 만화를 우선 소모. 만화가 0이 될 때까지 유지. 소모 없음. 쿨타임 5분. 설명. 노안한 지혜의 상징. 착용자는 지식의 진리를 쫓게 됨. 진정으로 지혜를 갈구하는 자만이 이 장비의 힘을 다룰 수 있다. 내 손에 들린 장비를 보며 난 경악을 금치 못했어. 스탯은 제쳐두더라도 온전히 룸 효과 하나만으로도 평생 입고 다닐 가치가 있거든. 경험치 획득량이 20%나 늘다니 완전 사기급 장비잖아. 게다가 이 장비는 내 만화를 단숨에 1000으로 만들고 신비한 비호 효과까지 더해지면 다른 스킬을 안 써도 완전 피대지가 되는 거야. 난 고민할 것도 없이 곧장 망토를 걸쳤어. 다음 몬스터가 기다려지네. 경험치 20% 추가 효과가 얼마나 대단할지 확인해봐야지. 30분이 금방 지나갔다. 휴식 시간이 끝나자 시스템 안내음이 다시 던전 안에 올려 퍼졌다. 휴식 종료. 4번째 실현 시작. 모든 몬스터를 처치하십시오. 4번째 실현은 잔혹한 멧돼지 100마리. 안내음이 끝나자마자 잔혹한 멧돼지 100마리가 초원 위에 소환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멧돼지들이 완전히 흩어져 초원 곳곳에 자리를 잡았다. 황혼 늑대와는 달랐다. 이 멧돼지들은 매우 난폭하고 공격성도 엄청났다. 플레이어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멧돼지들이 우리를 향해 돌진해왔다. 잔혹한 멧돼지, 등급, 흡철, 레벨, 10, HP, 1200, 힘, 50, 체력, 30, 정신, 9, 인척, 9, 스킬, 돌진, 야만적 증발기, 설명,
헌야의 잔혹한 멧돼지. 강력한 힘과 두꺼운 가죽이 특징이다. 충격력이 엄청나며 적을 쉽게 튕겨낼 수 있다. 운명의 눈을 발동하자 잔혹한 멧돼지의 정보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 황혼 늑대보다 훨씬 강하네. 가죽도 두껍고 힘도 높다. 유일한 단점은 둔하다는 거네. 나는 혼잣말을 하며 손에 든 마신의 활을 보다가 장난기가 발동해 마신의 활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빠르게 탐낭 세트를 착용했다. 아까 늑대왕들이 드롭한 장비다. 나에게 그리 강한 건 아니지만 세트 효과로 민첩십을 더 올려준다. 모두 착용해봤자 방어력은 50도 안 올라간다. 없는 것보다 나은 수준이다. 동시에 내 속에 단검인 탐낭 두 자루가 들렸다. 단검 등급 브론즈, 공격력 55, 치명 타율 5%, 특수효과 탐낭의 습격. 적의 뒤에서 공격할 때 공격력 10% 상승, 탐험 세트 공명 시 이동속도 20% 상승. 한 손 무기니까 당연히 상수로 들 수 있어 두 자루를 동시에 장착했다. 방금까지 궁수였던 내가 암살자로 변해 멧돼지대로 돌진했다. 세상에 저게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저렇게 빠른 암살자가 있다고? 이동속도가 범신보다 빠른 거 아니야? 세상에 저 사람 범신이야. 범신이 무쌍을 찍고 있어. 나는 마치 검은 바람처럼 순식간에 멧돼지 뒤에 나타났다. 탐낭 단검을 사정없이 찔러 넣었다. 마이너스 1278 치명타가 터지자 멧돼지가 빛이 되어 사라졌다. 레벨 10 자독한 멧돼지를 처치했습니다. 경험치 100 획득. 멧돼지 가죽 1개 획득. 경험치 100이면 돼 짭짤하네. 다 잡으면 레벨업 하겠어. 나는 생각에 잠기며 중얼거렸다. 주변 사람들은 내 표정을 보더니 깜짝 놀라 반응했다. 세상에, 범신이 사냥을 시작했다. 빨리 잡아. 안 그러면 곡물도 없어. 내가 근접 상태로 창전하자. 초원 전체가 검문 상태에 빠진 듯했다. 모두가 사력을 다해 얼마 남지 않은 몬스터를 잡으려 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오소양은 나를 뚫어지게 노려봤다. 기세등등한 내 모습을 보며 그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만약 내가 눈앞에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물어뜯을 기세였다. 그때 그는 손에 기괴한 스크롤을 쥐고 있었다. 무슨 짓을 꾸미는 건지 모르겠다. 2시간 반 뒤, 6번째 실현 성공을 축하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십시오. 10분 뒤, 7번째 실현이 시작됩니다. 보스는 훅풍호왕입니다. 익숙한 시스템 안내음이 들리자 모든 플레이어가 바닥에 쓰러졌다. 이 초보자들에게 던전의 난이도는 정말 높았다. 내가 없었더라면 마지막 웨이브는커녕 3번째에서 정렬했을 것이다. 물론 그들이 알게 된다면 아까 추가로 나온 보스들이 내 장난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럼 생각이 좀 달라지겠지. 나는 작은 언덕에 앉아 쉬었다. 이번 실현들을 거치며 내 레벨은 11이 되었다. 하지만 여긴 초보자 던전이라 가장 높은 몬스터 레벨이 10이었다. 내가 레벨 11이 된 이후로는 이 몬스터들이 경험치를 주지 않았다. 필드 몹이 경험치를 줄이는 것과 달리 이 인공 던전의 몬스터들은 아예 경험치를 주지 않은 시기였다. 그래서 나도 그냥 앉아 쉬기로 했다. 가끔 위태로운 사람만 도와주었다. 나는 초보자들의 감사를 받으며 성민꾼자라는 칭송까지 들었다. 이런 비행기 태우는 말들에 별로 관심이 없다. 경험치를 조금이라도 줬다며 이 녀석들에게 양보하지 않았을 거다. 순위표를 확인해보자. 처치 순위 1위 역봉, 처치수 2140마리, 1. 유영, 처치수 623마리, 3위 왕초, 처치수 142마리, 포인트 순위 1위 역검팀 4325포인트, 1. 유영 1879포인트, 3위 왕초 452포인트.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3번째 웨이브의 늑대원들을 잡았으니 아무도 나를 따라잡을 수 없다. 처치 순위든 포인트 순위든 나는 압도적인 1위다. 절대로 역전당할 리가 없다. 언제부터 그렇게 착해졌어? 그때 유여영이 내 옆으로 다가와 뇌아 한 듯 물었다. 내가 사냥을 안 하는 걸 보더니 그녀도 내 근처를 맴돌았다. 그녀가 올 때마다 나는 슬쩍 도와주곤 했다. 착해지긴 무슨. 나는 하품을 하며 대충 대답했다. 유여영은 고개를 돌리며 일부러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몬스터도 안 뺐고 나까지 도와줬잖아. 너 하나만 도와준 거 아니야. 고마워할 거 없어. 나는 느긋하게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유여연이 내 다리를 찼다. 누가 고맙대? 세상에 이 여자가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사람을 왜 차고 그래? 나는 아픈 듯 정강이를 문질렀다. 유여연은 입술을 삐죽거리더니
걱정되는 듯 물었다. 그렇게 아파? S급 각성자의 공격인데 안 아프면 그게 귀신이지. 나는 어이없어 하며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의 표정을 보고는 바로 털어놓았다. 그게 아니라 사냥은 아주 간단해. 이 던전은 초보자용이라 1대 10레벨까지만 경험치를 얻을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한테 들었어. 난 벌써 11레벨이거든. 아무리 잡아도 경험치가 안 올라. 이 말이 나오자마자 류연은 그대로 멍해졌어. 뭐? 벌써 11레벨이라고? 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 사브이브 보스는 다 내가 잡았잖아. 레벨업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정도 잡았으면 오를 때 됐지. 류호연은 입을 벌린 채 너 진짜 핵 쓰던 거 아니야? 류호연까지 그렇게 말하자 난 웃으며 핵 숨셈 치라고 했어. 나한테 잘 보이도록 해. 언젠가 너도 핵 쓰게 해줄지 모르니. 난 크게 웃으며 말했어. 죽어. 류호연은 다시 발길질을 했지. 도망치려던 그녀가 멈추더니 얼굴을 붉히며 힘내라고 했어. 우리 아빠가 널 좋게 보셔. 말을 마치고 그녀는 뛰어갔어. 난 아픈 정강이를 문질렀지. 이 조그만 계집애가 발길질이 왜 이렇게 매워? 좋게 보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내 앞가림이나 잘해야지. 휴식 시간 종료. 7웨이브 도전 시작. 필드의 모든 몬스터를 처치하세요. 7웨이브 폭풍 옹어. 시스템 알림음을 들으며 아린 정강이를 흔들어 풀었어. 시선은 초원 끝을 향했지. 거대한 포털이 허공에 나타났어. 다음 순간 검은 바람이 포털에서 뿜어져 나왔어. 무시무시한 풍압에 전직자들이 모두 넘어질 뻔했지. 검은 바람은 사람들 사이를 휘돌더니 그제야 솟구쳐 올랐어. 마치 운석처럼 근처 풀밭에 강하게 내리꽂혔지. 거센 충격파가 몰려오며 다들 다시 비틀거렸어. 검은 바람이 거치자 거대한 흑곰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어. 무려 10m의 공포스러운 체구.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 있었지. 허리에는 붉은 천을 두르고 몸에는 염주를 걸치고 있었어. 흑풍우왕의 장비를 본 내 입가에 경련이 일었어. 세상에 이럴 수가. 이건 완전 흑공 정령이잖아. 가사 훔치러 이 세계까지 온 거야. 보스 흑풍우머 등급 실버 레벨 10 생명력 9,000분의 9,000 힘 200 체력 250 정신 100 민첩 150 스킬 흑풍오격 광폭포여 흑풍압제 거대 상기 광풍즈 빨기 쏘개 대나무 숲에서 온 곰 영특하며 실력이 매우 강력함. 너 진짜 흑공 정령 맞구나? 거대 상기의 대나무 숲 출신이라니. 너 설마 수컷 아니야? 대나무 숲. 난 숨을 들이켰어. 머리를 빠르게 흔들어 잡생각들을 전부 털어냈지. 이 세계 참 재미있네. 이런 목까지 있다니. 난 살짝 웃었어. 실버 보스 따위 안중에도 없었지. 지금 내 데미지라면 두 방이면 끝낼 수 있어. 경험치를 줄지 모르겠네. 안 줘도 일단 잡아야지. 실버 보스는 처음이잖아. 잡으면 업적도 뜰 테고. 그럼 또 플래티넘 상자지. 잠시 고민하다가 단숨에 뛰어올라 사람들 맨 앞으로 나섰어. 어떻게 할래? 내가 바로 끝낼까? 아니면 너희가 먼저 쳐볼래? 점수 좀 챙겨야지. 우리가 먼저 할게요. 망설일 틈도 없이 흑풍우왕이 이니 내 앞으로 돌진했어. 거대한 앞발이 자동차처럼 나를 향해 날아왔지. 그때 날카로운 마찰음이 울렸어. 순식간에 웅왕의 앞발이 튕겨나갔지. 웅왕은 그 충격에 비틀거렸어. 머리 위로 데미지도 꿀떴지. 패링! 정확한 타이밍으로 적의 공격이 닿기 직전 공격을 능동적으로 방어. 피해를 100% 무효화하고 동시에 적에게 반격. 자신의 힘 200%만큼 반격 피해. 범용 스킬복 3권을 쓰고 익힌 스킬 중 하나야. 투척 스킬처럼 이것도 9레벨까지 올렸지. 효과가 아주 좋아. 방어당한 흑풍우왕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미친듯이 포효했어. 곰이 검은 바람으로 변해 초원을 미친듯이 질주했지. 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잔디가 몽땅 뽑혀 나갔어. 외력이 정말 대단했지. 그때 비검 하다가 공중을 갈랐어. 거는 바람을 향해 날아갔지. 비검은 엄청난 속도로 바람 속으로 파고들었어. 거는 바람은 추락하듯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지. 바람은 다시 곰의 모습이 됐어. 마이너스 5. 하지만 고작 5점 깎였지. 군중 속에서 류여연은 당황한 기색이었어. 자신의 가장 강력한 일격이 흑곰의 방어도 못 뚫다니. 장비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류여연의 눈동자가 떨렸어. 그녀의 비검이 흑곰의 손에 박살나 있었지. 이 보스
장비 파괴 특성이 있어. 류어야 내 말에 다들 숨을 들이켰지.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모두 칼같이 100m 뒤로 물러났어. 우두머리가 범신님이라며 말을 걸었다. 이 괴물의 경험치와 포인트는 안 받을게요. 그냥 다 가지시죠. 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그 모습에 내 눈가가 살짝 떨렸다. 너희들 정말 도망 하나는 빠르구나. 내 실력이 좋으니까 망정이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다. 생각하며 문득 뒤를 돌아봤다. 요한도 인파 속에서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렇다. 내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던 아가씨조차 이미 튀어버린 것이다. 나는 어이가 없어 한숨을 내뱉었다. 곧장 눈앞에 흑풍대원을 노려봤다. 난 흑풍우왕이다. 인간들 죽어라. 흑풍우왕이 포효했다. 거대한 몸집으로 껑충 뛰어오르더니 거센 기세로 나를 향해 덮쳐왔다. 난 전혀 당황하지 않고 즉시 마신의 활을 꺼냈다. 바로 활시위를 당겨 화살을 쐈다. 마이너스 5500배 샘표 1650. 무시무시한 화살이 날아갔다. 크고 작은 화살 2마리 순식간에 흑풍우왕의 몸에 박혔다. 엄청난 데미지가 다시 나타나며 하마터면 한 방에 끝낼 뻔했다. 단숨에 죽이지는 못했지만 그 압도적인 위력은 녀석의 스킬을 끊어버리기에 충분했다. 바닥에 떨어진 보스를 보며 다시 마신의 활시위를 당겼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랜만에 명운 엿보기가 나타났다. 띵! 운명 이벤트 발생. 강제 속박 주문서에 적중됨. 10초간 이동 불가. 강제 속박 주문서? 그게 뭔데? 요즘 괴물은 아이템도 쓸 줄 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두말할 것 없이 즉각 수정했다. 띵! 수정 성공. 생명 포인트 20점 획득. 띵! 운명 이벤트 발생. 구미 강제 속박 주문서에 적중됨. 10초간 이동 불가. 다음 순간 인파 속에서 빗줄기 하나가 쏘아져 나와 멀지 않은 흑풍우망을 맞췄다. 그러자 흑풍우망이 마치 황금 조각상처럼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빗나갔다. 인파 속에서 비명이 들렸다. 나는 뒤를 돌아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오소양, 또 이 녀석인가? 날 정말 죽이고 싶어 하는 모양이군. 나는 코웃음을 치며 별말하지 않고 다시 활시위를 끝까지 당겼다. 화살 한 발을 날려 흑풍우왕의 남은 체력을 끝장냈다. 체력이 바닥난 흑곰을 뒤로하고 나는 곧장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사람들이 화보하려는 찰나 나는 손짓으로 그들을 제지했다. 외아해하는 시선들 사이로 성큼성큼 오소양의 앞으로 걸어갔다. 대단한데? 강제 속박 주문서라니 이걸 아낌없이 쓰다니 말이야. 내 눈에 살기가 비쳤다. 이거 꽤 비싼 물건 아니야? 실버그 보스도 묶을 정도면 말이지. 정말 고마워서 어쩌나. 오삼소 도련님, 오소양은 살기 등등한 나를 보며 다리를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그래? 말하며 나는 비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오소양의 귓가에 다가가 말했다. 이걸 누구한테 쓰려 했는지 모를 줄 알아? 나한테 특수 스킬이 없었으면 내 놈한테 당할 뻔했잖아. 그 말을 듣자 오소양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다. 들킨 건가? 아니면 빗나간 게 전부 범신 때문이었나? 공격을 보스에게 직접 넘겨버린 건가? 오삼소 도련님이 나랑 화해하고 싶은 모양이군. 내가 한마디 더 하려는 순간 눈동자가 급격히 수축했다. 띵! 거대 운명 이벤트 발생. 당신과 오소양이 흑은 장창의 꿰뚫림. 체력 2000 감소. 즉사. 띵! 수정 성공. 생명 포인트 50점 획득. 운명 수정. 띵! 거대 운명 이벤트 발생. 당신과 오소양이 흑은 장창의 꿰뚫림. 체력 2000 증가. 찰나의 순간 잔상 하나가 흑풍우왕이 있던 곳에서 날아와 나와 오소양을 동시에 관통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다음 순간 이 괴상한 장청은 순식간에 다시 날아갔고 나와 오소양의 머리 위에는 아무런 데미지도 뜨지 않았다. 마치 전혀 다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이놈의 운명 세계는 나만 따로 수정할 수는 없나 보네.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나부터 살고 봐야 하니 체력 감소를 회복으로 바꿀 수밖에. 안 그랬음 여기서 죽었을 테니까. 아쉽게도 이번 이벤트는 나와 오소양이 묶여 있어서 한 명만 수정하는 게 불가능했다. 정말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겁에 질려 지린 오소양을 보며 나는 콧방귀를 뀌고는 상대할 가치도 없어 무시했다. 다시 흑풍우왕이 있던 곳으로 향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나는 그만 너해지고 말았다. 정창을 든 대머리 거구가 조용히 서 있었기 때문이다. 아까 흑풍우왕의 사찰 위였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검은 꼭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 모습에 나는 눈을 깜빡였다. 인간형 폼도 있다고? 진짜 검은 신화라도 찍는 거야? 자, 내 창을 받아라. 인간 주제에 죽지 않다니 정말 묘한 녀석이구나. 거구가 웃으며 말했다. 그 말에 나는 눈썹을 찌푸렸다. 말도 하네. NPC인가? 아니면 괴물인가? 다시 운명의 눈을 썼지만 정보창에는 여전히 후풍우왕뿐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탐지할 필요 없다. 이곳에 있는 건 분신일 뿐이니까. 아무리 봐도 아까 그 능력치일 거다. 대머리 거구가 평온하게 말했다. 너희 인간들의 말로 하자면 이 던전은 너희가 클리어한 셈이지. 나는 잠시 구경하러 나왔을 뿐이다. 그 말을 듣자 레미가는 더 깊게 패였다. 보스가 아니라고? 역시 넌 다른 인간들과는 다르군. 난 보스가 맞다. 다만 야생은 아니지. 어이, 나와 한 판 더 싸워보겠느냐? 보스인데 야생은 아니라고? 그게 무슨 소리지? 하지만 이해는 갔다. 어차피 이 던전 자체가 인간들이 직접 만들어낸 거니까. 특수한 존재, 비야생 보스. 그러니까 알지. 이 보스는 인간들이 포획해서 가둬둔 거로군. 일종의 사용인 셈인가. 흑풍우왕은 내 동의도 구하지 않고 흑은 장창을 꼬나쥐고 내게 달려들었다. 정면으로 날아오는 창끝을 보며 나는 정신을 바짝 차렸다. 왼손에 나신의 활을 거두는 동시에 오른손으로 흑풍우왕에게 뭔가를 던졌다. 단검 하나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 흑풍우왕의 머리에 명중했다. 마이너스 3693 투척 명중. 목표 스톤 상대. 찰나의 순간 마신의 활이 다시 나타나며 크고 작은 화살 두 발이 순식간에 발사됐다. 다시 맞은편 대머리에게 돌진했다. 마이너스 5500. 1650. 다시 선명한 붉은 숫자 두 개가 떴다. 연속 3번의 공포스러운 데미지. 흑풍우왕을 다시 죽이고도 남을 수치였다. 하지만 대머리 사내는 몸을 몇 번 비틀거리더니 세모꼴 눈으로 나를 틀어지게 노려봤다. 잠시 후 그는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했다. 재밌군. 하하하. 이래서 다들 가보라고 했구먼. 이게 대체 몇 년 만이냐. 너희 블루스타 인간들 중에서 드디어 봐줄 만한 놈이 하나 나왔군. 대머리 사내는 장창을 거두고 앞에 있는 달을 보며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제법이군. 너를 눈여겨보마. 길을 잘못 들지 마라. 나를 마친 사내는 검은 바람으로 변해 옆에 있던 흑곰의 시체 속으로 스며들었다. 대머리 사내가 사라짐과 동시에 시스템 알림음이 즉시 울려 퍼졌다. 10레벨 실버급 보스 흑풍우왕을 처치했습니다. 경험치 5000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블랙 이글 장창 1개를 획득했습니다. 흑풍의 정수 1개를 획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7단계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던전 공략 성공. 던전 정산이 시작됩니다. 운명 소사군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실버급 보스 처치를 축하합니다. 업적 뛰어난 실버를 획득했습니다. 실버 보물 상자 1개를 획득했습니다. 수정 성공. 생명 포인트 20점을 획득했습니다. 운명 소사군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실버급 보스 처치 축하 및 업적을 획득했습니다. 뛰어난 실버 플래티넘 상자 획득.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시스템 메시지들. 순식간에 수정이 완료되었다. 다름 아닌 서희예파, 너 괜찮니? 내가 외화하고 있을 때 방금 흑풍우왕이 말했던 것들이 대체 무엇인지 생각하던 중 류현이 뒤늦게 달려왔다. 너랑 오소양이 검은 기운에 맞은 걸 봤어. 그러더니 허공을 향해서 단검을 던지고 활을 쏘더라고. 허공을 향해서라고? 방금 그 보스 못 봤어? 류현의 말을 듣고 나도 깜짝 놀랐다. 방금 그 대머리는 나만 볼 수 있었던 건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지? 내가 충격받은 모습을 보자 류현의 눈에도 걱정이 서렸다. 예판, 나 겁주지 마. 류현이 걱정하기 시작하자 나는 그제야 손을 내저었다. 아냐, 그냥 저 흑풍우왕이 마지막에 무슨 환수를 쓴 모양이야. 내 설명을 듣고도 류현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흑풍우왕은 레벨이 낮아서 그녀도 보스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흑곰에게 환술 같은 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기 싫어하니 류현도 더는 태묻지 않았다. 무사하면 됐어. 방금 정말 놀랐단 말이야. 류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하하 웃으며 말했다. 왜? 배가 미쳐서 너희라도 다 죽일까봐 겁났어? 그걸 누가 알아? 류현이 나를 체려봤다. 그녀가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던 찰나 사람들 사이에서 건기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대체 왜? 예판,
내가 왜 그렇게 강한 건데? 왜 류효연이 맨날 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냐고.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뭔데? 그 소리에 류효연과 내 위관이 동시에 찌푸려졌다. 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 방금 내가 옆으로 내던진 오소양이 어느새 다시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포효하고 있었다. 예판, 넌 고아일 뿐이잖아. 내가 뭔데 나랑 경쟁해? 내 직업도 쓰레기일 뿐인데 왜 그렇게 강한 거야? 분명 성주가 좋은 걸 줬겠지. 분명히 그럴 거야. 이 천한 놈이 어디서 감히 나랑 비교를 해. 그 레드 등급 무기는 나한테 줬어야지. 교장 선생님이 틀렸어. 널 다시 부르는 게 아니었는데 밖에서 그냥 쭉 내버려뒀어야 했어. 그래야 나랑 싸울 놈이 없어지지. 류효연, 너도 틀렸어. 너한테 어울리는 건 나뿐이야. 대체 왜? 쓰레기 같은 놈이 우리 오씨 가문의 멸문당한 집안 주제에 내 앞에서 기어오르다니. 예판, 내 놈도 내 부모랑 똑같이 던전에서 죽어버려. 오소양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오씨 가문의 멸문당한 가문? 부모님이 설마 저들 손에 죽은 건가? 방금 뭐라고 했어? 내 부모님이 자세히 물으려던 찰나 보랏빛 광채가 갑자기 내 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내가 반응할 틈도 없이 보랏빛 빛이 순식간에 나를 집어삼켰다. 그 모습에 예판과 류허연은 동공이 확장되며 본능적으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허공만 가르보니였다. 보랏빛 빛이 사라지다. 나는 이미 종적을 감췄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걸 본 류허연은 상황을 파악했다. 눈에는 믿기 힘들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건 랜덤 전속 스크롤이야. 내가 사라지자 오소양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공포가 가득한 얼굴이었다. 내가 왜 진짜 써버렸지? 그냥 겁만 주려고 한 건데. 오소양의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니 방금 광분했던 놈과 동일의 물인지 의심스러웠다. 이때 류효연이 오소양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얘판을 어디로 보낸 거야? 말해. 안 그러면 죽여버릴 테니까. 나도 몰라. 이건 랜덤 전송 스크롤 던전이야. 막을 수 없어. 운이 좋으면 영상으로 미리 전송됐을 수도 있어. 그 말을 듣고 류효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운이 나쁘면 다른 곳으로 급역 던전으로 전송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심형까지도요. 오소양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류효연과 눈도 못 마주치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류효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근약의 심형 같은 곳은 10레벨 대 초보자는 물론이고 최고의 고수들이 가더라도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널 죽여버리겠어. 류효연이 분노하며 소리치자 세자루의 비검이 나타나 순식간에 오소양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비검이 명중하려던 찰나 갑자기 하얀 빛이 번쩍였습니다. 다음 순간 모두가 던전 대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소양과 많이 닮은 중년 남성이 오소양을 뒤로 숨기며 보호했습니다. 유 아가씨, 왜 이리 화가 나셨습니까? 중년 남자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좀 망나니 같긴 해도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효연은 뭐 해줘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마 이 어르신들이 던전을 강제로 종료시키고 그들을 데리고 나온 모양입니다. 어쨌든 던전은 클리어했으니 보상은 제대로 지급될 것입니다. 얘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안 물어봐요? 이렇게 감사다니요. 조심하세요. 오씨 가문을 용성에서 없애버릴 테니까. 유효연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연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온 가주님은 어른이시다. 어찌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유태의 말에 유효연은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빠, 얘가 뭘 했는지 물어나 보세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라고요. 우리도 다 알고 있단다. 유태의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유효연은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요. 그런데 왜 날 막는 거예요? 여연아, 너는 먼저 가서 쉬어라. 오씨 가문의 사과를 받아내마. 유태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유효연의 얼굴에 외함이 스쳤습니다. 누구한테 사과한다는 거죠? 역범은 찾을 수도 없는데 역가는 걔 혼자뿐이라고요. 어떻게 사과를 한다는 거죠? 아빠한테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역범 대신 용서해요? 유태는 그 말을 듣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다 생각이 있으니 가보렴. 다시는 아빠랑 안 놀아요. 유효연은 발을 구르더니 그대로 대전을 뛰쳐나갔습니다. 뭘 멍하니 있느냐? 어서 쪼다가거라. 뛰어나가는 유효연을 보며 유태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유사리 유태를 힐끗 보더니 나도 이번 일은 오빠가 틀렸다고 봐. 알아서 잘해봐요.
그 녀석이 죽었다면 모를까? 만약 살아 돌아온다면 찌찌 나를 마친 뒤 유사는 더 말하지 않고 잔상을 남기며 유효연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유태가 한숨을 쉬더니 오소양을 돌아보았습니다. 온 가족, 이제 우리 차례군. 이야기 좀 제대로 해보세. 전송 스크롤은 유용한 도구입니다. 초보자 시기를 지나면 누구나 몇 개쯤 챙겨다니죠. 하지만 보통 준비하는 건 귀한 스크롤 같은 것들입니다. 랜덤 전송 스크롤 같은 것 쓰는 사람이 거의 없죠. 보통은 공략하기 힘든 미궁 던전을 깰 때나 씁니다. 고급 전송 스크롤은 더 희귀합니다. 던전 사이에 장벽을 무시하고 강제로 보낼 수 있거든요. 제정신인 사람은 자신에게 안 쓰죠. 대부분 오소양처럼 사용합니다. 원수를 함정에 빠뜨릴 때 말이죠. 지금의 세상은 너무 넓어서 이런 스크롤로 날아간 사람은 대부분 죽음을 면치 못하거든요. 보랏빛 공채가 사라지자 드디어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여긴 도대체 어디야? 온통 구름과 안개뿐이고 무슨 청개라도 온 건가? 의구심이 들던 그때 몸이 미친 듯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여기 하늘이야? 비명을 지르며 중력에 이끌려 가속도가 붙어 낙하했습니다. 비명 소리와 함께 속도는 점점 빨라졌고 악을 쓰며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도 엄청난 속도로 추락 중이었죠. 여긴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지구에 이렇게 높은 산이 있나? 낙하감에 익숙해진 저는 차라리 느긋하게 생각하기로 했죠. 에베레스트와 마리아나 해구를 합쳐놓아도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텐데 설마 전송문이 연결돼서 무한 루프라도 도는 건가? 아무래도 그 녀석이 쓴 도구에 날아온 것 같네. 영할 오소양 자식. 돌아가면 반드시 죽여버린다. 이빨을 갈며 다짐했습니다. 추락하며 맞닿는 광풍을 느끼며 몸을 서서히 펼쳤습니다. 하강 속도를 최대한 늦추려고요. 동시에 눈을 감고 주변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정말 높은 곳이라면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춰야 살 기회가 생길 테니까요. 정말 루프 중이라면 밖으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 문득 깨달았습니다. 주변 구름이 점점 옅어지고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거려. 사건 발생? 10만 미터 상공 추락 충돌로 HP 99만 9,999 감소. 즉사 확정. 머릿속에서 들리는 알림음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수정 성공. 생명 포인트 100점 획득. 운명 수정. 킹동. 사건 발생. 10만 미터 상공 추락 충돌로 HP 99만 9,999 증가. 운명이 수정된 바로 그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그대로 처박혔습니다. 아이고, 아파 죽겠네. 운명을 수정해서 체력을 회복하고 다치진 않았지만 바닥에 부딪힌 통증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세게 부딪히는 바람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아팠죠. 오소연, 이 자식 절대 안 참는다. 고통을 참으며 사람 모양의 구덩이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대체 여긴 또 어디야? 딩동, 축하합니다. 10만 미터 자유 낙하 후 생존하여 천자급 업적 달성. 상천 입지, 등운가무 스킬 획득. 세상에, 등운가무라고? 비행 스킬이잖아. 문 앞에 메시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천작이 무슨 등급인진 몰라도 이 스킬은 무조건 대박이네요. 다만 저처럼 버그로 이런 업적을 깬 사람에게나 해당됐죠. 다른 사람이었다면 10만 미터 높이까지 도달했다가 자연낙하하고도 살아남는 건 물론 다른 건 몰라도 비행은 기본으로 할 줄 알겠죠. 안 그러면 10만 미터 상공까지 못 가니까요. 등운가무, 천자급 스킬, 구름을 불러 순식간에 공중으로 솟구쳐 무적 상태가 된다. 지속시간 10초, 무적 종료 후 구름 위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으며 첫 공격은 반드시 500%의 피해를 입힌다.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자유롭게 이동 가능. 전투 상태일 경우 이동 속도 200% 증가. 비전투 상태일 경우 속도가 2000% 급증한다. 지속시간 없음. 언제든 취소 가능. 만화 500 소모. 재사용 대기시간 1분. 새로 얻은 스킬을 보며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겨우 만화 500 소모해서 10초 무적이라니. 게다가 공격력 5배 증가해 하늘에서 직접 공격도 가능하고 이동 속도 보너스까지 엄청나네.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대박이다 진짜. 역시 천자급 스킬답네. 근데 천자급이 대체 뭐지? 지금까지 알던 등급은 현체급이 최고였는데 천자급이 현체 위의 등급인가? 한참 고민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봤자 머리만 아프니까요. 나중에 돌아가서 유성주님께 물어보죠 뭐. 물론 돌아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그나저나 여긴 대체 어디지? 그제야 주변 환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최소 10만 미터는 떨어진 것 같은데 주위가 엄청나게 어두워요. 보아하니 제가 떨어진 곳은 아주 깊은 지구 아닌 것 같네요. 이 정도 높이면 심연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심연이라는 생각을 하니 입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설마 그렇게 운이 없을까? 바로 심연으로 전송된 건 아니겠지? 거긴 게임 세계에서 인류를 침공하는 주력이잖아요. 저는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비록 만길 낭떠러지 바닥이라 빛 한 점 들어오지 않지만 주변 환경은 또렷이 보였습니다. 바닥에서 은은한 빛이 나고 있는 것 같네요. 이곳저곳 살펴보는데 등 뒤에는 차가운 절벽뿐이었습니다. 운명의 눈을 사용해봐도 아무런 이상을 찾을 수 없었죠. 이런 곳에서 나갈 순 있는 걸까? 그러다 문득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맞다. 나 이제 날 수 있지. 날아서 올라가면 되잖아. 위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일단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떨어질 때 한참 걸렸는데 올라가는데 며칠은 걸리겠네요. 막막하긴 해도 바로 등문가물을 시전했습니다. 해보기라도 해야죠. 그런데 100m도 못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거센 강풍이 몰아치더니 마치 바람으로 된 벽처럼 순식간에 저를 밀어냈습니다. 다시 바닥으로 처박히고 말았죠. 젠장, 결계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야? 아픈 등을 문지르며 시선을 정면의 어두운 공간으로 돌렸습니다.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나? 저는 한숨을 내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부딪혀 보기로 했습니다. 나를 마친 듯 성큼성큼 걸어갔죠. 온 세상이 컴컴하고 갈수록 더 어두워졌습니다. 얼마 안 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됐고 길도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광장처럼 넓었는데 이젠 폭이 2m 정도밖에 안 됐죠. 10분쯤 지났을까?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앞에 벽이 나타났거든요. 처음 시작했던 곳의 벽과 똑같이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완전한 낯다른 길이었죠? 낯다른 길이라니 여기서 굶어 죽으라는 거야? 제 안색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위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길이 없고 대체 어쩌라는 거지? 사람을 가둬 죽이는 맵이 진짜 있네. 소규모 운명 이벤트 발생. 벽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뜬금없이 나타나지? 멍하니 있다가 곧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운명을 바꿀 수 있잖아. 예측기를 어떻게 잊고 있었지? 수정 성공. 생명 포인트 200점 획득. 대규모 운명 이벤트 발생. 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얘기지에 감탄하며 기부하던 잘라. 표정이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운명을 수정해도 소규모가 대규모로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등급이 뛰었을 뿐 아니라 대규모 이벤트 수준이 됐고 생명 포인트도 단숨에 200점이나 줬습니다. 이 말인즉슨 원래 저 벽이 길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의 제 능력으로 못 들어갔을 뿐이란 거죠. 이제 문으로 바꿨으니 들어갈 수 있겠지만 위험도 함께 닥칠 거란 뜻입니다. 문이 생긴 벽을 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불안함이 점점 더 커졌죠.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던 그때 사람이 드나들 만한 이 나무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동시에 눈부신 백광이 번쩍이더니 반응할 틈도 없이 엄청난 흡입력이 문 안에서 뿜어져 나와 순식간에 저를 빨아들였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자 나무 문은 곧바로 닫혔고 다시 벽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비한 미지의 구역을 발견했습니다. 감지 실패. 이곳은 미지의 구역입니다. 주의해서 탐색하십시오. 미지 구역의 임시 명칭은 망각의 심연입니다. 뭐야 이건? 시스템조차 감지 실패라니. 알아둬야 할 것. 이 시스템은 세계 법칙의 작동 방식이라는 거야. 시스템도 탐지 못하는 곳이라며 들어갔다간 그냥 죽는 거 아니야? 특수 맵에 진입했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탐색하십시오. 시스템이 즉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와, 이런 식이라고? 시스템이랑 파티 매는 셈이네. 보상은 있어? 내가 눈을 깜빡이며 말했지. 미지의 구역 발견을 축하합니다. 망각의 심연, 보상 경험치 1000 추가. 계속 노력해주세요. 이 세계, 은근히 말이 통하네. 난 숨을 크게 들이켰어. 시스템이라는 건 짐작했지만 날 꼬셔서 여길 탐색하게 하려다니. 그래도 좀 불안한데? 생명력을 200이나 올려주는 곳이라니 얼마나 위험할지 그 신도 모를걸. 하지만 이제 별 수 없어. 방금 뒤를 돌아봤는데 들어온 길이 아예 사라졌더라고.
계속 앞으로 가는 수밖에. 난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갔지. 두세 걸음 뗐을까 주변이 갑자기 환해졌어. 통로 전체가 밝아지더니 아무래도 동굴 안에 있는 모양이야. 빛이 비치는 쪽을 보니 저 앞에 넓은 공터가 보이네. 개인 경험상 판단하건대 이런 곳에는 꼭 반드시 몬스터가 있지. 보스일지도 몰라. 하지만 물러날 곳은 없어. 어쩌겠어? 난 눈을 살짝 가늘게 뜨고 다시 구름 타기를 시전했어. 허공으로 솟구쳐 올라 통로 뒤쪽 공터로 향했지. 망각의 심연 제1구역에 진입했습니다. 마화된 레드 섀도우 무리 감지. 전투 준비를 하십시오. 다시 들려오는 시스템 알림에 가슴이 확 조여왔어. 역시 몬스터가 있군. 마화된 괴물인가? 일단 들어왔으니 도망칠 곳은 없어. 놈들이 너무 강하지 않길 바랄 뿐이야. 난 이를 악물고 제1구역으로 돌진했지. 그러자 거대한 덩치에 온몸에서 붉은 빛이 나는 개미들이 내 앞에 나타났어.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난 벌레한테 10배나 약한데. 난 이를 갈며 얼른 운명의 문을 썼어. 마화된 레드엔트. 등급 실버 레벨 5 HP 1200분의 1200 힘 45 체중 50 정신 20 민첩 35 스킬 독립물기 군집 폭발 산성 뿜기 나게니 가피. 설명 강력한 악의 힘에 침식된 레드 엔트들. 더 잔인해졌을 뿐만 아니라 공포스러운 마법 능력까지 갖췄다. 능력치를 보니 나도 좀 멍해졌어. 실버 몬스터라곤 해도 능력치는 별로 안 강하잖아? 난 구름을 타고 덩굴 한복판으로 날아갔어. 내가 나타나자 발밑으로 미친 듯이 몰려드는 붉은 개미들을 보며 눈썹을 살짝 치켜올렸지. 고작 이 정도 레벨이야? 그럼 무서울 거 없지. 난 속으로 퀴즈를 부르며 마신지공을 즉시 발사했어. 마이너스 27,500, 13,750. 크고 작은 화살 두 발이 날아가자 순식간에 개미떼 사이로 붉은 숫자들이 쏟아졌어. 단 한 발에 마화된 레드 엔트들이 전부 정렬했어. 이 무시무시한 데미지를 보니 나조차도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 이게 구름 타기의 5배 데미지 효과인가? 이건 너무 사기잖아. 크리티컬 한 방에 데미지가 거의 1000만이야. 5레벨 마화된 레드 엔트 100마리 쳤지. 경험치 2000점 획득. 5레벨 몹이 이제 경험치를 20점밖에 안 줘? 게다가 드롭 아이템도 하나 없네. 다행히 난 스킬을 잘 안 쓰지만 안 그랬으면 멘탈 나갔을걸? 난 금세 기쁨을 가라앉았어. 어차피 그 데미지는 만화 500을 쏟아부은 결과니까 데미지보다는 보상이 더 중요한데 말이야. 특수 이병 감지, 전투 준비를 하십시오. 바로 그때 시스템 알림음이 다시 들리자나 미간을 확 찌푸렸어. 난 무의식적으로 고도를 높이고 덩굴 안을 살폈어. 방금 죽인 레드 엔트 시체들이 안 사라졌네. 보랏빛 액체 덩어리가 갑자기 바닥에서 솟구치더니 개미 시체들을 순식간에 감쌌어. 다음 순간 개미들이 녹아내리는 듯하더니 하나의 액체 덩어리가 됐고 고지어 인간 형태의 생물로 변했어. 띵! 감지되었습니다. 전방에 망각의 심연으로 통하는 제1구역 통로 발견. 레드 마운 개미 처치시 통로가 열립니다. 역시 제1구역이 있군. 계속 가야 하나 봐. 난 다시 멍해졌어. 그런데 레드 마운 개미는 또 뭐야? 그 메시지를 보고 난 얼른 아래를 내려다봤어. 바닥에 있던 시체들은 사라지고 대신 왜소한 최고의 괴물이 서 있었지. 하지만 생김새를 보니 레드 엔트와 같은 종족 같았어. 특히 등 뒤에 달린 날개가 날 머리 아프게 했지. 날 수 있다고? 그럼 구름 타기 장점이 사라지잖아. 땅에 내려가서 다시 쓸 수도 없고. 그건 그렇고 난 다시 운명의 눈을 써서 보스의 정체를 확인했어. 능력치 레드 마왕개미 등급 실버 보스 레벨 10HP 8000분의 8000 힘 180 체질 220 정신 100 민첩 300 스킬 독립물기 군집 소화 산성 뿜기 나게니 가피 광폭의 분노. 설명 레드 마왕개미 마력에 완전히 침식된 개미족의 패자. 비정상적인 힘과 지혜를 가졌다. 뭐야? 체력이 8000. 개미 주제의 공원보다 고작 1000 낮다고? 너 대체 뭘 먹고 컸냐? 게다가 난이도가 갑자기 너무 뛰잖아. 방금까지 쫄몹이었는데 바로 실버급 보스가 나오네. 레벨업하게 정유 몹이라도 좀 주지. 못 잡을 것도 없지. 시스템 제발 나한테 좋은 보상 좀 줘라. 난 이를 갈며 말하고는 다시 활시위를 당겼어. 개미왕이 반격할 틈도 안 주고 슉슉
연달아 화살 2발을 썼지. 그렇게 개미왕의 비참한 생애를 끝냈어. 10레벨 실버보스 에드 나온 개미 처치. 경험치 5,000점 획득. 광폭의 반지 1개 획득. 오호, 장비 떴다. 난 기뻐하며 얼른 배낭에서 아이템을 꺼냈어. 이름을 보아하니 이제 데미지가 더 오르겠는걸. 광폭의 반지 등급. 실버 힘 15. 민첩 10. 특수 효과. 광폭. 발동 시 공격력 30% 증가. 이동 속도 30% 증가. 공격 속도 30% 증가. 방어력 0 및 HP 회복 불가. 상태 종료 후 가한 피해의 20%만큼 HP 회복. 재사용 대기시간 120초. 장착 레벨 10. 장비 정보를 보더니 입가에 미소가 절로 번졌다. 그럼 그렇지. 공격력을 제대로 올려주는 장비네. 방어력이 0이 된다고? 어차피 방어력은 별로 없었어. 0이 되든 말든 상관없지. 기분 좋게 장비를 착용하고 멀리 떨어진 곳을 바라보았다. 틈이 벌어진 통로 하나. 분명 저곳이 제2구역의 입구겠지. 하지만 난 망설여졌다. 첫 구역부터 난이도가 이렇게 높은데 두 번째는 또 어떨지 모르니까. 띵! 제1구역 탐색 성공. 보상, 상태 완전 회복. 이 보상을 확인하고 난 입꼬리를 살짝 떨었다. 난 만화만 1포인트 줄었는데 상태 완전 회복이라니. 시스템, 영색이 세계의 의지라면서 너무 째째한 거 아니야? 난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었다. 일단 탐색을 멈추기로 했다. 스펙을 더 쌓고 진행해야겠어. 단체 던전이 끝나자마자 이곳으로 강제 소환됐는데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여기가 던전이 아니라면 분명 금지된 비경 같은 곳이겠지. 그래서 던전 보상이 안 들어온 거야. 나가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겠네? 그럼 당장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것들 뿐인가? 흑곰을 잡고 얻은 장비와 흑응이 척. 그리고 금오바, 업적 수정으로 얻은 백금 상자까지. 난 턱을 긁고 생각에 잠겼다. 인벤토리를 바로 열어봤는데 어라? 가방 안에 보니 스킬북이 한 권 더 생겨 있었다. 책의 겉모양만 봐도 범상치 않은 물건이었다. 서둘러 책을 꺼내서 소개글을 클릭했다. 직업 전용 스킬북, 사용 시 직업 전용 스킬 습득. 이 책을 보니까 그제야 상황이 파악됐다. 단체 던전이 끝났으니 오소영과의 내기도 끝난 셈이지. 결국 내가 이겼고 이건 자동으로 내게 들어온 거다. 원래는 던전이 끝날 때 운명의 지옥을 사용해서 내기 결과를 관측한 다음에 수량을 좀 늘려보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꼬일 줄은 몰랐네. 손에 든 스킬북을 보며 난 망설임 없이 바로 사용 버튼을 눌렀다. 운명사의 스킬은 다 강력하니까 지금까지 써온 것들이 전부 보조형 스킬이긴 했지만 성능만큼은 정말 확실했지. 직업 전용 스킬북을 사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운명의 살체를 배웠습니다. 운명의 살체?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지옥의 살체. 아, 생각났다. 유명한 게임 속 절름발이 스킬도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지옥이랑 살상형이었나? 세상에 진짜 운명사가 된 기분이네. 한편 장면이 바뀌어 다른 곳의 이야기다. 이곳은 용성 오씨 가문의 은밀한 방 안. 윗머리 사내가 점거하고 있었다. 갑자기 검은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윗머리 사내가 천천히 눈을 떴다. 내가 여기 있었다면 단번에 그를 알아봤을 것이다. 단체 던전에서 흑곰이 죽고 변했던 그 모습임을. 어르신, 돌아오셨습니까? 그 옆에서 백발 노인이 공손히 차를 올렸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노인을 매서운 문으로 쏘아봤다. 내 손주 이름이 오소양이었나? 손주의 이름이 나오자 노인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무릎을 꿇으며 답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 혹시 소양이가 던전에서 무례를 범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스크롤 2장은 그 녀석을 위해 쓰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 손주 녀석이 왜 그걸 나한테 쓴 것이냐?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당황하며 급히 해명했다. 어르신, 분명 오해가 있으신 겁니다. 소양이는 그 협범을 날려버렸을 뿐입니다. 노인은 던전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사내에게 고했다. 노인의 말을 다 듣고 나서야 사내의 불쾌한 기색이 사라졌다. 수고했다. 우리 종족이 성을 점령할 때 용성에서 내 가문의 자리를 약속하마. 감사합니다. 어르신, 같은 시각 망각의 심연 속에서 난 스킬 이름을 보며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머릿속의 잡생각들을 전부 털어낸 뒤에 서둘러 스킬창을 눌러 설명을 확인했다. 운명의 살체 운명사 전용 스킬. 지정된 방향으로 빛의 줄기를 발사. 30m 내의 모든 적에게 450%의 물리 피해를 입힘. 대상을 불은 상태로 만듦. 명중 한 적 하나당. 사용자는 생명 포인트 5점 획득. 불은 상태.
모든 확률형 효과, 치명타, 회피, 확률 발동 등이 무효화, 즉 운에 따르는 모든 스킬 불발. 대상이 지난 5초 이내에 나의 다른 공격에 맞았다며 운명 봉쇄 효과를 발동하며 생명 포인트 10점을 추가 획득. 운명 봉쇄, 대상의 운명 흐름을 강제 정지, 이동 및 공격 불가, 스킬 사용 및 회복 불가, 지속 시간 5초, 만화 100소모, 생명 포인트 20소모, 재사용 대기 시간 15초. 눈앞에 놓인 긴 글 같은 스킬 설명을 보니 저도 모르게 멍해졌네요. 역시나 스킬이 갈수록 강력해지니 설명도 점점 길어지는군요. 하지만 이 운명의 활체는 정말 생명줄 같은 스킬입니다. 단순한 공격 스킬뿐만 아니라 부족한 생명 포인트를 채워주니까요. 이제 생명 포인트 걱정은 끝났네요. 몸만 잡아도 바로 생기니까요. 이게 있으니 훨씬 든든합니다. 억지로 생명 깎을 필요도 없고요. 생명 포인트를 아껴야죠. 성령사는 역시 SSS급 직업답네요. 이 스킬 정말 대박입니다. 데미지도 4배 이상인데다 제어 효과까지 있다니 기쁨을 가라앉히고 다시 가방을 열어 남은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빙! 플래티넘 보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이템 고대의 검을 획득했습니다. 고대의 검? 이게 대체 뭐지? 소대준 특수 화살을 살펴봤습니다. 화살 종류는 연구해본 적 없는데 마신지궁은 화살이 필요 없으니까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이 세계 화살엔 특수 능력이 많다고요. 어떤 데는 이런 특수 화살 하나가 공수의 전력을 몇 배로 높여주죠. 다만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게 흠이죠. 게다가 소모품이라 진짜 부자들만 쓸 수 있습니다. 고대의 검, 플래티넘급 유료형 소모품, 공격형 장비와 함께 사용, 적중 시 모든 방어 무시, 즉시 처단. 세상에 즉시 처단이라니 이렇게나 엄청난데 겨우 플래티넘 등급이라고요? 신화급 아이템 아닌가요? 무슨 특별한 조각이라도 있나? 중얼거리며 보는데 설명 맨 끝부분에 아주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주의! 스킬 강화 적용 불가? 명중률 40%및 대상의 모든 드랍템, 경험치 포함 모두 소멸함. 아이템을 안 준다니 너무하네. 이 문구를 보니 문득 떠오르는 게 있네요. 처음 마화 몬스터를 상대했을 때 바로 즉시 처단해버렸는데 이 설명과 똑같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남았죠. 아마 즉시 처단의 기본 옵션인가 봅니다. 갑자기 이 아이템이 플래티넘도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명중률도 낮은 데다 보상도 하나도 없으니까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유일한 용도라면 도저히 못 잡을 몹을 잡는 정도겠죠. 하지만 지금 제 상태로 과연 그럴 일이 있을까요? 제가 상대에 몹 탈춤제가 있을지 체력이 많아도 깎아버리면 그만이죠. 고대의 건을 집어넣고 다른 두 물건을 살펴봤습니다. 건은 내청 평범한 실버 등급 무기네요. 능력치도 그렇고 스킬도 마찬가지로 전부 평범합니다. 공격력 100 추가에 방어 관통 10%가 전부네요. 제게는 마신지궁이 있어서 방어를 완전히 무시하니까 이런 관통 옵션은 필요 없죠. 단검 대용으로나 써야겠네요. 그냥 투척용으로 쓰죠 뭐. 창을 가방에 던져 넣고 제 시선은 소위 정수라는 것에 고쳤습니다. 흑풍의 정수. 겉보기엔 그냥 회백색 수정인데 투명한 표면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마치 검은 바람 같은 기괴한 불꽃이 끊임없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흑풍의 정수. 흑풍우왕의 핵심 정수. 사임시 흑풍우왕의 스킬 습득 가능. 이 설명을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 정수가 바로 스킬북이었네요. 이거 정말 좋군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스킬이 너무 적어서 고민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한 거 순전히 압도적인 능력치 덕분이었죠. 거의 기술 하나로 버텨온 셈이니까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정수를 사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흑풍의 정수 스킬을 사용했습니다. 거대 안개 분산을 습득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 전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거 완전 검은 신화 아닌가요? 흑풍 대왕을 이겼더니 안개 스킬을 주다니요. 만약 이 스킬이 그 게임 속 효과와 같다면 그야말로 신급 스킬인 거죠. 은신으로 회피도 가능하고 기습 반격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최고네요. 거대 안개 분산. 몸이 가벼워져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적의 공격을 피할 수도 있고 적을 유인해 모을 수도 있죠. 기회를 엿보며 적이 방심했을 때 펄을 지를 수 있습니다. 거대 안개 분산 1레벨. 몸이 가벼워지고 연기처럼 움직임. 적의 날카로운 공격을 피하며 적을 한 곳으로 유인. 상황에 맞게 대처. 사용 시 본체는 안개로 은신하고 본신 생성.
지속 시간 10초. 10초 내에 적을 공격하면 은신해제 타격 발동. 적에게 300% 물리 피해를 입힘. 와, 진짜 그 스킬이 맞네요. 헤헤, 생존기가 하나 더 줄었군요. 수정할 틈이 없어도 걱정 없겠어요. 저는 싱긋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파티 던전은 정말 이득이네요. 경험치도 엄청나게 얻은 데다 오소양이라는 그 퍼주는 친구가 귀한 직업 스킬북까지 제게 선물해 줬으니까요. 이제 던전 정산이 기대되네요. 제 포인트가 이렇게 많은데 경험치를 얼마나 줄까요? 지금 생각해도 소용없겠죠. 가장 급한 건 여길 빠져나가는 겁니다. 영성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주변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더 이상 놓친 게 없음을 확인한 뒤 멀리 보이는 통로로 시선을 옮겼죠. 일단 계속 가보는 수밖에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구역의 몬스터가 벌써 마하된 상태였으니 마지막엔 대체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설마 마신이라도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며 걱정이 앞서네요. 지금 걱정해봤자 달라질 건 없죠. 표로가 없는 이상 끝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발밑에 구름 안개를 조종해 다음 통로로 향했습니다. 통로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입구가 바로 닫히며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돌아갈 길을 완전히 차단한 거죠. 참 빨리도 닫히네요. 매끄러운 벽으로 변한 입구를 보며 제 표정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곳은 정말 너무 기괴하니까요. 모르겠다. 계속 가보자.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 계속 앞으로 날아갔다. 얼마 못 가서 시스템 알림이 다시 울렸다. 망각에 쉬면 제2구역 감지. 제2구역에는 더 강력한 수호자가 배회합니다. 전투 준비를 하십시오. 나는 눈썹을 치켜 세웠다. 이번엔 몬스터 정체도 파악이 안 되는 건가? 투덜대긴 했지만 행동을 멈추지는 않았다. 구름을 타고 곧장 제2구역으로 진입했다. 나타나자마자 머리끝이 쭈뼛 서는 기분이었다. 동굴 안에는 새까만 거대 정갈들이 10몇 마리나 배회 중이었다. 정갈들이 하나같이 직립 보행을 하며 동굴 안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벌레를 끈지기 싫어하는 나로서는 단담이 서늘해졌다. 왜 또 벌레야? 설마 벌레 소굴에 떨어진 건 아니겠지? 아직 날 발견 못한 정갈들을 보며 난 칠겁하고 말았다. 이런 벌레는 정말 상극인데 그래도 일단 운명의 눈을 사용했다. 놈들의 속성이라도 확인해야 하니까 한 번에 쓸어버릴 방법을 찾아보자. 마화된 독적 정갈, 엘리트 등급 실버글, 레벨 15, 생명력 6000분의 6000, 힘 140, 체력 180, 정신 80, 민첩 100, 스킬 미호침, 정갈 무리 소화, 도관계 분사, 경갑 호체, 괴물의 속성을 보고 나도 살짝 안심했다. 다행히 터무니없이 강하진 않네. 충분히 상대할 만한 법이다. 다만 앞선 첫 번째 몬스터들과 비교하면 능력치 격차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레벨이 10이나 올랐네. 그건 그렇다 쳐도 몬스터가 아예 엘리트 등급으로 바뀌다니 비록 별 몇 마리뿐이지만 한 마리당 체력이 단숨에 6000까지 치솟았다. 이게 정말 사람이 깨라고 만든 거야? 이곳을 만든 목적이 진짜 사람 잡으려는 거 아니겠지? 나는 정갈대를 째려보며 머릿속으로 재빨리 작전을 짰다. 거부감과 메스꺼움을 꾹 참고 오른손에 거는 내 창을 소환했다. 순식간에 몸을 날려 정면에 정갈 한 마리를 명중시켰다. 마이너스 2222. 엄청난 수치의 피해가 뜨자 고통스러운 비명이 정갈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그러자 모든 마화된 독적 정갈의 어그로가 전부 나에게 쏠렸다. 그 즉시 내 운명은 나의 것을 발동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능력치를 전부 민첩에 쏟아부었다. 그러고는 바닥을 스치듯 날아올라 정갈대 사이를 종횡무진 누볐다. 동시에 마신의 활을 난사하자 순식간에 모든 정갈의 머리 위로 아주 미미한 숫자가 떠올랐다. 마이너스 500. 물론 이건 내 기준일 뿐이다. 만약 내 동기 직업자들이라면 이 정도 피해량만 나와도 좋아서 죽으려 했을 거다. 그도 그럴게. 지금 내 모든 스탯은 민첩에 몰려있다. 방어력을 무시한다 해도 놈들에게 줄 수 있는 건 활 자체의 기본 피해량 뿐이었다. 하지만 이 공격으로 피해를 주려는 게 아니라 밑바탕일 뿐이다. 정갈들이 잔뜩 흥분한 것을 보고 난 싱긋 미소 지으며 더욱 날새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단 3초 만에 내 교묘한 유도에 모든 정갈이 일렬로 늘어섰다. 좋아. 내 새로운 스킬을 보여주지. 받아라. 운명의 섬광.
즉시 내 운명은 나의 것을 발동해 모든 능력치를 힘으로 집중시킨 후 민망할 정도로 멋진 포즈를 취했다. 다음 순간 찬란한 황금빛 광선이 마신의 활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 순간 10몇 마리의 정갈이 전부 직격당했고 모두 황금 조각상으로 변해버렸다. 꼼짝도 못한 채 날이다. 마이너스 9450, 2835. 동시에 엄청난 피해 수치들이 정갈들의 머리 위에서 쉴 새 없이 터졌다. 생명 포인트 170점을 획득했습니다. 레벨 15 마화된 독적 정갈 엘리트 17마리 처치. 경험치 25,500 획득. 이후침 17개 획득. 축하합니다. 레벨 13 달성. 만화 20 증가. 좌우 능력치 60포인트 획득. 나이스해. 시스템 메시지를 보며 나는 흥분해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무려 170점이나 되는 생명 포인트. 이 정도면 앞으로 생명 포인트 걱정은 없겠다. 게다가 이 녀석들 강하긴 해도 경험치를 엄청나게 퍼주네. 경험치가 무려 25,000점이라 단숨에 2레벨이나 올랐어. 다음 몬스터들은 더 쉽겠는데? 그 시각 어느 어두운 동굴 안 보랏빛 눈동자가 천천히 떠졌다. 결국 여기까지 왔나? 어디 한번 지켜보지. 마신의 힘조차 비트는 내 녀석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야.